그냥 하루를 버티려고 하는 평범한 고등학생 두밍을 만나보세요. 그는 음악과 함께 자신만의 작은 세상에서 완벽하게 행복한 단순한 남자입니다. 그의 삶은 애니메이션, 게임, 그리고 편안하고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은 곧 뒤집힐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치명적인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이끌려 그는 버려진 건설 현장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는 이곳이 오래전에 폐쇄되었다고 생각하며 어리둥절해합니다.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던 두밍은 벽 너머를 보기 위해 몸을 들어 올립니다. 그를 맞이하는 광경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두 개의 빛나는 순수한 에너지 칼날이 빛과 힘의 섬광 속에서 충돌합니다. 전투는 밤하늘을 가르는 에너지 폭발과 함께 계속됩니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강철 같고 빛나는 칼날은 다음 움직임을 준비합니다. 그의 불타는 창은 순수한 파괴적 의도의 흐릿함으로 공기를 가릅니다. 그들의 무기는 빛의 교향곡 속에서 만나 현장의 기반을 뒤흔듭니다. 그는 파괴적인 공격을 가하지만 그녀는 환영처럼 이미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변 구조물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잔해물 사워 속으로 폭발합니다. 매번 충돌할 때마다 땅 자체가 신음하고 그들의 엄청난 힘 아래 산산이 부서집니다. 두밍의 은신처가 무너지기 시작하며 그를 아래의 혼돈에 노출시킬 위협을 가합니다. 신비한 빛나는 펜던트가 그녀의 목에 걸려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로 맥동합니다. 이제 불리한 남자는 아크의 이름으로 상자를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그녀는 요정이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요구를 비웃습니다. 그는 그녀가 요정을 인간처럼 대하는 것에 혐오감을 느끼며 그녀의 이상을 조롱합니다. 태연한 그녀는 그를 기업의 꼭두각시라고 부르며 자신을 판단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신경을 건드려 절대적인 분노에 휩싸이게 합니다. 말은 끝났다며 그는 파괴적인 돌진으로 몸을 날립니다. 그의 창은 순수한 파괴적 에너지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드러내며 변형됩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곧장 향하는 압도적인 공격에 대비하며 제자리에 섭니다. 한편 두밍은 충분히 봤다고 판단하고 서투른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의 탈출 계획은 실패하고 그는 중심 구조물이 자신을 덮치는 공포 속에서 이를 올려다봅니다. 힘겹게 착지한 그는 구조물이 자신을 덮치는 공포 속에서 이를 올려다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호기심 많은 영웅의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전투는 그의 운명에 완전히 무관심하게 계속됩니다. 그녀는 부스터를 점화하며 푸른 빛의 혜성처럼 땅을 가로질러 질주합니다. 상대는 그녀가 우위를 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포효합니다. 그는 순수한 힘에 눈부신 파도를 일으키며 창을 던집니다. 파괴적인 공격이 적중하고 잠시 동안 그녀가 쓰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혼란을 목격한 또 다른 사람은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빗나간 폭발이 거의 그의 머리를 날려버릴 뻔하여 그는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목표를 조준하는 이상한 보라색 장치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그는 신비한 발사체에 직접 맞습니다. 발사체의 에너지가 그를 통해 솟아오르고 그의 눈이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보라색으로 빛납니다. 이 갑작스러운 힘의 폭발은 두 전투기 모두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듭니다. 신비한 보라색 힘이 그의 몸을 격렬하게 관통하면서 그는 고통으로 몸부림칩니다. 이 순간 그는 빛나는 나비와 함께 이상한 공허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의 단순한 평범한 삶은 방금 수백만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그는 날것에 길들여지지 않은 에너지의 눈부신 섬광을 터뜨립니다. 여자는 믿을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정이 방금 결합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에너지가 굳어지면서 그를 보호하는 고치가 빠르게 형성됩니다. 상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불신 속에서 쳐다볼 뿐입니다. 이제 두 전사 사이에서 헤아릴 수 없는 힘으로 맥동하는 새로운 상이 걸려 있습니다. 분노한 전사는 무기를 소환하고 그의 팔은 날것의 힘으로 타오릅니다. 그의 부름에 응답하여 불타는 창이 산산이 부서진 콘크리트에서 스스로를 찢어냅니다. 무기를 다시 손에 든 그는 다음 공격에 굶주린 진홍색 에너지로 톡톡 튀며 고치를 노려봅니다. 그는 고치를 노려보며 자신들의 싸움에 끼어든 소년을 파괴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한 목소리가 이슬라에게 무력한 표적에 대한 남자의 파괴적인 공격을 막으라고 촉구하지만 그녀는 고치의 에너지 시그니처에 대해 뭔가 특이한 점을 감지하고 거부합니다. 그녀의 동반자는 그 의미에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전설적인 1세대 요정일 수 있습니다. 아이라조차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충격과 강렬한 집중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녀의 동맹은 상대방의 무지가 그의 몰락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치는 눈부신 폭발에 휩싸이고 그 운명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전사는 깜짝 놀랍니다. 그의 공격은 표면을 간신히 긁어 고치의 미친 내구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 좌절에 짜증이 난 그는 진지해질 때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마지막 파괴적인 일격을 위해 자신의 불타는 에너지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모읍니다. 높이 뛰어오른 그는 표적 아래로 거대한 소용돌이치는 불지옥을 풀어놓습니다. 그 자신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고 순수한 희석되지 않은 힘을 위해 그 형태를 희생합니다. 미친 듯이 웃으며 그는 자신의 궁극적인 공격을 견뎌내도록 고치에 도전합니다. 이슬라는 그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몸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하며 지켜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격에 쏟아부으면서 마지막으로 땅을 뒤흔드는 포효를 내지릅니다. 살아있는 유성이 되어 멈출 수 없는 힘으로 땅을 향해 곤두박질 칩니다. 충격은 대재앙으로 화재와 에너지의 눈부신 섬광 속에서 전장을 산산이 부수어버립니다. 이슬라의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는 고치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당황하지만 공격은 무해하게 빗나갑니다. 그러나 이슬라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결과를 예측합니다. 잔해 속에서 두밍이 나타나고 그의 몸은 이제 이상한 빛나는 표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상대는 멍하니 쳐다볼 뿐이고 그의 마음은 장면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순수한 보라색 에너지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결정체가 소용돌이치는 혼돈에서 나타납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은 사라지고 엄청난 힘으로 톡톡 튀는 형상으로 대체됩니다. 아일라의 동맹은 전설적인 에너지 신호를 알아보고 충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이건 단순한 요정이 아니야. 전설적인 가시 여왕, 동족 중 가장 강력한 존재야. 두밍의 뒤로 거대한 가시와 힘의 환영이 모습을 드러내며 전장을 압도한다. 불꽃 전사는 이를 악물고 충격은 순수한 경로로 바뀐다. 변화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보라색 에너지의 잔상이 그에게 돌진한다. 전사는 소년의 믿을 수 없는 속도에 놀라 간신히 반응한다. 두밍의 수정검이 압도적인 힘으로 그의 방어에 부딪힌다. 그는 날아가고 그의 몸은 공격의 엄청난 힘을 견디지 못한다. 한때 강력했던 전사는 완전히 제압당하며 비명을 지를 뿐이다. 그는 공포에 질려 올려다보며 마침내 자신이 불러일으킨 끔찍한 힘을 깨닫는다. 그들의 전투는 하늘을 갈라놓는 빛과 그림자의 충돌이 된다. 두밍은 부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움직이며 새롭게 얻은 능력을 완전히 제어한다. 그의 상대는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으며 파워 부스트는 한계에 도달하려 한다. 한편 두밍은 변신한 채로 전장에 침착하고 치명적인 지배자로 서 있다. 그의 눈은 굴복을 거부하며 격렬하게 타오른다. 전사는 폐허가 된 풍경 너머를 노려보며 침착하고 냉정한 아일라와 눈을 마주친다.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분노는 미래의 복수에 대한 쓰디쓴 약속으로 바뀐다. 마지막 위협과 함께 그는 밤하늘로 날아오르며 전략적 후퇴를 한다. 아일라는 그가 도망치는 것을 지켜보고 그녀의 동맹은 즉각적인 위협이 사라졌음을 확인한다. 적이 사라지자 두밍의 엄청난 힘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그를 취약하게 만든다.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고 변신의 대가가 엄청난 무게로 그를 덮친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세상이 왜곡된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 전장의 조각이다. 아일라는 쓰러지는 영웅을 붙잡고 그가 알지 못했던 세계로 그를 환영한다. 그는 이제 그녀의 팔에 안긴 낯선 사람일 뿐이며 그가 이해하지 못한 전쟁에 휘말린 소년이다. 그의 무의식은 날개, 뿔, 그리고 순수한 힘의 혼란스러운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 신비한 목소리가 허공에서 울려 퍼지며 그를 요정의 세계로 정식으로 초대한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의 자명종이 무례하게 깨우면서 모든 것이 기괴한 꿈처럼 느껴진다. 좌절감에 휩싸여 그는 짜증나는 소리를 멈추고 또 다른 평범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심한 숙취에서 회복하는 것과 같으며 코에 난 긁힌 상처만이 유일한 기념품이다. 그의 첫 번째 비몽사몽한 생각은 안경에 대한 것이며 밤에 불가능한 사건들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비틀거리며 욕실로 가서 그는 또 다른 행복한 무지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거울을 흘끗 보자 그의 눈이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명료함으로 커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한다. 그의 시력은 이제 완벽한 2.0이다. 아침의 기묘함에 더해 그는 코에서 희미하게 흐르는 핏줄기를 발견한다. 그의 자명종은 아침을 버티지 못했다. 화면은 깨져서 결함투성이에 엉망진창이 되었다.
고장난 시계는 한 가지를 의미한다. 그는 엄청나게 재앙적으로 학교에 늦었다. 가는 길에 그는 어젯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에 대해 보도하는 뉴스 방송팀을 발견한다. 전체 지역이 재난 지역이지만 기적적으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구경할 시간이 없어 그는 필사적인 질주로 생방송을 뚫고 지나간다. 그는 순수한 공포에 힘입어 평생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다. 학교 문이 닫히고 있지만 그는 아슬아슬하게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는 계단을 뛰어올라 마침내 그의 교실 문 23에 도착한다. 그의 선생님은 덜 신났고 일주일치 청소 당번이라는 위협으로 그를 맞이한다. 한반 친구는 가장 두려운 선생님의 수업에 감히 늦었다고 그를 놀린다. 두밍은 험난한 밤과 심한 두통 탓으로 돌리며 무시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기억의 충격으로 그의 정신은 완전히 고요해진다. 전날 밤에 불가능한 사건들이 충격의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의 친구는 완전히 잊고 애 갑자기 꼼짝 않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불행히도 그들에게 그들의 작은 대화는 교실 앞쪽에서 원치 않는 관심을 끌었다. 선생님은 교실의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정확한 정밀도로 분필 조각을 날린다. 그의 친구는 즉시 기절하고 두밍은 그의 혼란스러운 생각과 함께 홀로 남겨진다. 나중에 쉬는 시간 동안 평범해 보이는 학교 생활은 전혀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의 친구는 마침내 100만 달러짜리 질문, 그의 안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는다. 두밍은 침착하게 안경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친구는 완전히 당황하며 어떻게 학교에 왔는지 묻는다. 그들의 대화는 체육 수업 축구 경기의 혼란으로 중단된다. 한 선수가 와인드업하고 강력한 킥을 날려 공을 날린다. 축구공은 속도를 내는 발사체가 되어 경기장을 가로질러 날아간다. 그것은 빗나간 슛으로 표적에서 멀리 벗어나 사이드라인으로 향한다. 그의 친구는 웃음을 터뜨리지만 두밍은 그에게 닥치라고 말한다. 갑자기 빗나간 공이 두밍의 머리를 향해 직접 날아온다.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으로 그는 한 손으로 공중에서 공을 잡아챈다. 그는 자신의 속도에 충격을 받고 비주류 손으로 잡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친구는 완전히 정신을 놓고 그의 새로운 힘의 근원을 묻는다. 그들의 순간은 틀의 건너편에서 그의 친구를 부르는 소녀에 의해 중단된다. 친구는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서둘러 그녀를 만나러 달려간다. 두밍은 혼자 남겨지고 친구의 갑작스러운 출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그의 조용한 순간은 공격적인 짖는 소리에 산산조각이 난다. 터무니없이 화가 난 개가 어디선가 나타나 이빨을 드러낸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작은 테러리스트가 덤벼들어 그의 손에 이빨을 박는다. 작은 짐승은 달라붙어 새 장난감을 놓아주지 않으려 한다. 좌절감에 찬 외침과 함께 두밍은 마침내 개를 팔에서 떼어내는 데 성공한다. 물린 자국을 바라보며 그의 첫 번째 생각은 광견병 주사를 맞는 번거로움이다. 하지만 그가 물린 자국을 응시하자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깨달음이 그를 강타한다. 상처는 눈앞에서 사라지고 순식간에 아문다. 그는 완벽하게 괜찮은 손을 응시하며 그의 마음은 불가능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수업 시간에도 그는 간밤의 일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그는 필사적으로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 하지만 기억은 짜증날 정도로 흐릿하기만 하다. 완벽한 시력, 미친 반사신경, 그리고 빠른 치유력까지 그의 평범한 삶은 이제 끝났다. 선생님이 새로운 전학생을 발표하면서 그의 생각은 멈춘다. 아름다운 전학생이 화려하게 등장하자 교실은 술렁이지만 두밍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교복에 달린 빛나는 나비 브로치였다. 친구는 완전히 매료되었지만 두밍은 악몽에서 본 얼굴임을 알아본다. 친구는 두밍의 내적 붕괴에 대해 전혀 모른 채 그를 현실로 되돌리려 한다. 기억들이 덮쳐오자 두밍의 얼굴은 순전한 공포로 가득 찬 가면이 된다. 전학생은 정중한 미소로 자신을 소개하지만 자신이 야기하는 혼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이계 전투가 스쳐 지나간다. 악몽 속 전사가 바로 그의 앞에 서 있고 그의 뇌는 감당할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을 아일라 클레멘스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그의 내적 공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나머지 학생들은 즉시 매료되어 마음이 만화 같은 모양으로 변한다. 아일라는 교실을 훑어보며 숭배하는 반 친구들의 모습을 쉽게 파악한다. 선생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소란을 뚫고 교실의 질서를 요구한다. 약간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은 그녀에게 맨 앞줄 좋은 자리를 제안하지만 아일라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대신 두밍 바로 뒷자리를 요청한다. 두밍은 왜 그녀가 자신을 지목했는지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선생님도 똑같이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의 이상한 요구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아일라는 폭탄 선언을 한다. 그녀는 두밍이 그녀의 사촌이라고 주장한다. 두밍은 노골적인 거짓말을 알아차리고 거의 혼이 나갈 뻔한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이것을 두밍에게 인생을 바꿀 엄청난 행운으로 여긴다. 나머지 학생들은 즉시 그에게 몰려들어 왜 사촌을 숨겼는지 캐묻는다. 선생님은 완전히 그 이야기를 믿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녀를 새 자리로 보낸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발걸음이 다가올 그의 운명에 대한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진다. 가까이 다가온 그녀는 그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하며 간밤의 후유증으로부터 회복된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그가 드디어 그들의 작은 모험을 기억했는지 묻는다. 두밍은 시치미를 떼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려고 하지만 악몽 속 전사가 이제 그의 바로 뒤에 앉아있다. 아일라의 동맹은 그의 빠른 회복에 충격을 받고 아일라가 기억을 되찾는데 사흘이 걸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녀는 가시 여왕과의 완벽한 호환성에 더 관심이 많으며 엄청난 문제가 그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일라는 신문을 연기하기로 하고 수업 후에 잠깐 이야기하자고 약속한다. 종이 울리자마자 한 반 친구가 그녀의 번호를 따려고 접근한다. 하지만 다른 여학생이 그의 한심한 시도를 즉시 차단한다. 곧 아일라는 숭배하는 새로운 팬들로 완전히 둘러싸인다. 그의 친구는 그저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며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사촌에 대해 두밍을 놀린다. 두밍의 친구가 돌아보니 그는 사라지고 없고 만화 모양의 구멍만 현실에 남아있다. 그는 두밍이 밖에서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명백히 겁에 질린 친구에게 음료수를 건넨다. 두밍은 손을 내저으며 자신만의 미친 현실을 혼자서 처리하려고 한다. 그의 친구는 믿지 않고 그를 겁에 질리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털어놓으라고 다그친다. 하지만 두밍은 입을 다물고 모든 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괜찮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의 삶은 공식적으로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만화책 줄거리가 되었다. 그의 친구가 정신을 차리게 하고 소위 사촌이 근처에 있다고 알려준다. 운동장에서 아일라는 이미 시선을 사로잡으며 주목의 중심이 되어 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머리를 묶고 전학생이라기보다는 슈퍼모델처럼 보인다. 하지만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 낯선 시선을 감지한다. 두밍은 서둘러 가라는 친구의 말에 정신을 차린다. 체육 선생님은 다가오는 운동회를 위해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깜짝 체력 테스트를 발표한다. 그는 수업을 나누어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여 테스트를 받도록 지시한다. 하지만 선생님은 남자 라인업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추가된 것에 즉시 혼란스러워한다. 아일라는 남자팀에 자연스럽게 합류했고 선생님은 놀라고 다른 남자들은 기뻐한다. 완벽한 자신감으로 그녀는 선생님에게 자기가 있고 싶은 곳이 바로 여기라고 말한다. 첫 번째 종목은 100m 달리기이고 아일라는 지배할 준비를 하며 제자리에 선다. 호루라기가 울리고 경주가 시작되고 혼돈이 시작된다. 아일라는 출발선에서 폭발적으로 뛰쳐나가 선생님을 그녀의 불가능한 속도에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두밍은 그녀의 초인적인 능력을 직접 목격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다. 그녀는 맹렬한 집중력으로 트랙을 질주하며 모두를 뒤로하고 먼지를 일으킨다. 아일라는 10초 이내에 결승선을 통과하여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학교 기록을 갈아치운다. 반 친구들은 그녀의 속도가 인간적으로 가능한지 의심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볼 뿐이다. 다음은 100으로 그녀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파괴적인 스파이크를 날린다. 공은 폭발적인 힘으로 코트에 부딪히며 상대팀을 완전히 기절시킨다. 하지만 두밍은 자신의 새로운 현실이라는 퍼즐을 맞추려고 자신의 머릿속에 갇혀 있다. 탁구에서도 그녀는 자를 패들로 사용하는 멈출 수 없는 힘이다. 상대는 공의 불가능한 궤적을 추적조차 할 수 없어 완전히 당황한다. 아일라가 득점을 올릴 때마다 전광판이 격렬하게 바뀌고 두밍의 불안감은 점점 커진다. 최종 점수는 완벽하고 잔혹한 셔사웃인 11대 0이다. 아일라의 초인적인 업적에 대한 소문은 산불처럼 번지지만 두밍은 소문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는 방과 후에 달려가 자신과 새로운 사촌 사이를 최대한 멀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어깨 너머로 불안하게 힐끗 쳐다보니 그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된다. 그는 미행당하고 있다. 갑자기 손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의 탈출 계획은 급제동을 건다. 증발될 것이라고 확신한 두밍은 완전히 이성을 잃는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어수단에 의존하여 필사적인 사과를 연발하며 목숨을 구걸한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올려다보니 그는 처형자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단지 아일라이고 그의 신경을 진정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친근한 손짓으로 그를 맞이한다. 그날 밤 늦게 아일라의 나비 브로치가 눈부신 이개의 빛으로 맥동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해지고 다가올 대화를 준비하며 순수한 에너지 구체를 소환한다. 아일라는 엄청난 진실폭탄을 투하할 준비를 하며 눈부신 빛의 구체를 소환한다. 빛 속에서 무지개색 에너지를 방출하는 작고 웅크린 모습이 나타난다. 경쾌한 날갯짓과 함께 요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정이 눈앞에 나타나자 멍하니 넋을 잃은 두밍. 아일라는 자신의 파트너인 작은 날개 요정 비하일파를 소개합니다. 아일라가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설명하자 요정은 자랑스러운 듯 포즈를 취합니다. 그녀는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된 거죠. 아일라의 말이 두밍에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더 이상 안전한 세상에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녀는 끔찍한 싸움이 요정 세계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일라가 마지막으로 섬뜩한 경고를 날립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목숨은 위험해질 겁니다. 아일라는 이 끔찍한 현실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그녀의 파트너는 가슴을 쫙 펴니다. 요정은 반짝이는 빛을 내뿜으며 새로운 여정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두밍은 충분히 들었고 좌절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들의 제안을 잘라냅니다. 갑작스러운 분노에 아일라와 그녀의 파트너는 당황합니다. 그는 그들의 현실 자체를 거부하고 더 이상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며 주먹을 꽉 쥡니다. 혼란스러운 그는 자신을 이런 엉망진창으로 끌어들인 아일라를 탓하며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일라는 그의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싸움부터 이상한 새로운 능력까지 지난 24시간 동안의 혼란을 되짚어 말합니다.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그는 극도로 분노합니다. 결국 그는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소리칩니다. 아일라는 침착하라고 날카롭게 명령하며 그의 발작적인 외침을 끊습니다. 그녀의 외침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잇지 못합니다. 두밍의 분노는 수그러들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합니다. 새로운 현실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방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감돕니다. 작은 요정조차 갑작스러운 무거운 분위기에 당황한 듯합니다. 아일라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바싹 다가가 그가 처한 즉각적인 위험을 설명합니다. 불의 전사가 그의 요정을 되찾으러 돌아올 것이고 두밍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녀의 경고에 그는 충격을 받고 마침내 현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두밍은 어이없어하며 요정을 넘겨주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원한 적도 없으니까요. 아일라와 그녀의 파트너는 그의 기발한 계획에 전혀 감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이 엉망진창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묻자 희망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요정을 꺼낼 수 있는지 절박하게 묻습니다. 작은 요정은 명랑하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아일라는 냉정하게 동의하며 그에게서 새로운 힘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두밍은 몸을 숙여 해결책을 묻고 그의 눈은 기대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녀의 파트너는 섬뜩한 미소와 함께 폭탄 선언을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의 죽음뿐입니다. 끔찍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숙주가 사라지면 요정의 행만이 남습니다. 그는 좌절감에 몸을 맡기고 그녀의 이전 경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일라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암울한 결론을 확인시켜줍니다. 알 수 없는 공격자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당하는 끔찍한 광경이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슬픔에 잠긴 두 인물이 서 있는 슬픈 기억으로 바뀝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지며 깊이 묻혀있던 트라우마를 암시합니다. 두밍은 현실로 돌아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새로운 운명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아일라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를 그녀의 기지로 데려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그녀는 그의 개인 경호원이 되어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두밍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지만 그녀는 그의 안에 있는 요정이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파트너는 그가 전설적인 가시 여왕과 결합했으며 이는 단 2명뿐인 킹 클래스 요정 중 하나라고 밝힙니다. 그 작은 생물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그만한 힘이 있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아일라는 그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의 새로운 파트너와 대화라도 시도해봤는지 묻습니다. 두밍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자기 안에 있는 존재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는 대화하는 것처럼 간단하다고 설명하지만 두밍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일라는 그의 요정이 격렬한 전투 후 지쳐서 잠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당장 옷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두밍은 완전히 당황하여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칩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고 그의 마음은 온갖 엉뚱한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두밍이 바지를 벗기 시작하자 작은 요정은 좌절감에 소리칩니다. 그는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그는 쑥스럽게 사과하며 버릇이라고 실토합니다. 이제 셔츠를 벗은 그는 어색하게 몸을 가리고 완전히 노출되어 부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아일라는 에너지를 주입할 준비를 하며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손에서 에너지가 타오르자 그는 공포에 질려 기다려 달라고 애원합니다. 초조한 땀을 흘리며 그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파? 그녀는 그저 벌레 물린 정도일 거라고 차분하게 안심시킵니다. 마지못해 그는 눈을 감고 피할 수 없는 충격을 대비합니다. 아일라는 엄청난 힘을 방출하여 엄청난 에너지를 그에게 직접 쏟아붓습니다. 그는 충격에 눈을 번쩍 뜹니다. 이건 절대 벌레 물린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격렬한 보라색 에너지가 반응하며 터져나오자 고통의 이를 악뭅니다. 비명을 지르며 그는 억제되지 않은 힘에 날아갑니다. 에너지는 거대한 보라색 결정벽으로 굳어집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소용돌이에 완전히 휩싸이고 비명이 진원지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는 톱날 모양의 보라색 결정이 자신의 피부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공포에 질려 쳐다봅니다. 그의 손은 완전히 잠식되어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무기가 됩니다. 고통스러운 결정화 현상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그를 산산이 부서뜨리려 합니다. 그의 의식은 몸에서 찢겨나가 낯선 정신적 공허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는 끝없이 펼쳐진 어둠과 산산이 부서진 에너지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공허가 순수한 힘에 소용돌이치는 성운으로 가득 찬 우주의 꿈결 같은 풍경으로 바뀝니다. 거꾸로 제어 불능 상태에서 그의 정신은 불가능한 여정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순수한 흰색 빛의 눈부신 균열이 어둠을 찢고 그를 앞으로 부릅니다. 그는 저항할 수 없이 빛을 향해 끌려가고 그의 얼굴은 완전한 당혹감의 가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서 그는 요정의 차분하고 수수께끼 같은 정신과 마주합니다. 그는 여전히 정신적인 채찍질로 비틀거리고 있고 그의 표정은 완전히 멍합니다. 공원은 끝없는 에테르 보라색 장미밭으로 이어집니다. 돌아서서 그는 이 불가능한 꿈결 같은 풍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갑작스러운 존재에 그는 뒤돌아보게 되고 그의 본능은 고도로 경계합니다. 그의 앞에서 순수한 에너지의 거대한 장미가 혼돈에서 피어납니다. 꽃은 눈부신 초자연적인 빛으로 맥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꽃잎에서 그가 찾고 있던 위험 있는 모습, 가시의 여왕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는 완전히 그녀의 자비에 맡겨진 에너지 구체에 갇힙니다. 구체가 그를 앞으로 당기고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공포는 커집니다. 여왕은 위험 있는 시선으로 그를 맞이하고 그녀의 손이 그녀의 새로운 파트너를 차지하기 위해 뻗어나옵니다. 그들의 손이 만나 인간 세계와 요정의 영역 사이의 간극을 연결합니다. 보라색 빛의 눈부신 섬광이 소년과 그의 끔찍하게 강력한 파트너 사이의 협정을 봉인합니다. 그의 정신은 새로운 세계, 순수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에너지의 우주적 핵심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찹니다. 두밍의 눈이 번쩍 뜨여 방금 무한히 복잡해진 현실로 되돌아갑니다. 그는 연결의 정신적인 반발이 그의 감각을 압도하면서 공포에 질린 비명을 내지릅니다. 그의 방으로 돌아와서 에너지의 그림자 촉수가 그의 몸에서 솟아나와 그를 신비한 떠다니는 구체에 묶습니다. 아일라는 눈을 크게 뜨고 가시의 여왕이 곧 웅장한 입장을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작은 파트너조차도 이 수준의 날것의 힘에 완전히 대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밍은 경외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마침내 그 안의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합니다. 구체는 금이 가고 부서지기 시작하고 곧 방출될 엄청난 힘을 담을 수 없습니다. 부서진 핵심에서 순수한 지배의 오라를 발산하는 가시의 여왕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보라색 눈이 뜨여 처음으로 주변의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입니다. 아일라와 그녀의 파트너는 전설적인 요정의 존재에 완전히 압도되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요정은 즉시 절하고 그녀가 명령하는 존경심으로 전설적인 존재에게 인사합니다. 여왕은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손짓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권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에일라의 파트너에게 정착되고 그녀의 표정은 위험에서 강렬하게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작은 요정의 기원을 질문하고 그녀의 존재에 대한 데이터가 완전히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벌 하이파이는 그녀가 대전쟁이 끝날 무렵에 만들어진 후기 모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왕의 표정은 약간의 슬픔으로 부드러워지고 작은 요정이 갈등을 놓친 것이 운이 좋다고 부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는지 드러내는 질문을 합니다. 벌 힐피는 초조하게 연도를 계산하고 그녀의 숫자는 수천 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녀는 마침내 충격적인 답변을 얻습니다. 여왕은 6500년 동안 휴면 상태였습니다. 여왕의 표정은 무겁고 수천 년의 무게가 그녀에게 얹어 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한탄할 때 두밍은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더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시선은 마침내 그녀를 긴 잠에서 깨운 소년에게로 향합니다. 두밍은 자신을 가리키며 문자 그대로 왕족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단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주인을 소개하고 그녀의 이름은 고대의 힘, 비타스 사이베스와 함께 울려 퍼집니다. 비타스는 머리를 숙여 이기의 순간에 그를 선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예의는 그를 당황하게 만들고 삶을 바꾸는 사건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시선을 끌어당겨 그녀의 날개에 반짝이는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합니다. 여왕은 어린 요정을 퀴즈로 시험하고 새로운 세대가 그녀의 전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어합니다. 벌 하이피는 초조하게 기본 사항을 암송합니다. 비투스는 공간을 지배하고 무기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비투스는 감명받지 않은 듯 보이고 요즘 역사책에서 가르치는 것이 전부인지 묻습니다. 아일라는 그것이 그녀의 조직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임을 확인합니다. 고대 여왕은 이것을 처리하고 그녀의 표정은 새로운 시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심각한 경고와 함께 두밍에게로 향합니다. 그녀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최상위 비밀로 유지하십시오. 비투스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는 곧 죽을 것입니다. 두밍의 뇌는 단락되고 그녀의 음울한 예측에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호환성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서 당분간 비밀 유지가 그의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설명합니다. 비투스는 1세대 여왕으로서 그녀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으며 주인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라고 상기시킵니다. 벌 힐피는 여왕이 그들의 세계의 음울한 현실을 설명할 때 초조하게 바라봅니다. 그녀는 2세대 요정이 기본적으로 원본에서 역설계된 복사본이라고 설명합니다. 1세대의 몸은 그들의 힘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최고의 상품입니다. 아일라는 그가 마침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이해했는지 묻습니다. 두밍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고 그의 새로운 현실의 무게가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다시 왕족에게 관심을 돌리고 아일라는 공식적으로 여왕에게 질문합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숫자인 현재 적응률을 알아야 합니다. 비투스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16%라는 음울한 소식을 조용한 시선으로 전달합니다. 아일라와 그녀의 파트너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숫자는 사실상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나 두밍은 길을 잃고 이 새로운 전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베다스는 그를 쓸모없다고 일축하고 그의 파워 레벨이 현재 완전한 농담임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실 평가를 전달하고 출발을 발표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시의 여왕은 우주 에너지의 소용돌이치는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녀의 본질은 작은 구체로 줄어들어 도밍을 향해 바로 되돌아갑니다. 그것은 그의 가슴에 부딪혀 봉인되고 그를 자신의 생각과 함께 홀로 남겨둡니다. 아일라는 여전히 그 숫자에 비틀거리고 있고 불가능한 확률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두밍은 완전히 멍청한 상태에서 마침내 16%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힐피거가 뛰어들어 그들의 적응률에 대해 필요한 많은 설명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무작위로 뽑힌 사람조차도 더 적은 요정으로 10%를 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일라는 요점을 강조합니다. 15%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이고 그는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아일라는 16%가 위험할 정도로 낮지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희망을 주며 자신의 비율이 30에서 80%로 급등했다고 밝힙니다. 그날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그녀는 그의 옷을 다시 건네줍니다. 기지개를 켜며 그녀는 그의 끔찍한 훈련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옷을 입자 아일라는 빈방이 있는지 묻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두밍은 새 경호원이 새 룸메이트가 되길 원한다는 사실에 다시 머리가 멈춥니다. 그녀는 냉철한 논리를 펼칩니다. 경호원은 그를 지키기 위해 주변에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추론에 패배한 그는 얼굴을 붉히며 새로운 생활 방식에 동의할 뿐입니다.
그렇게 두밍의 집에는 밤에 매우 위험한 새로운 세입자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고 완전히 미친 그의 새로운 삶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에일라의 훈련은 잔혹한 아침 달리기로 시작되고 두밍은 이미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 쓰러지고 숨을 헐떡이며 휴식을 구합니다. 기진맥진한 그는 3시간 잠을 자고 4시간 동안 이러는 건 고문이라고 불평합니다. 아일라는 그의 불평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워밍업이 끝났다고 발표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밝힙니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거대한 버려진 창고로 개인 훈련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안으로 들어온 아일라는 본론으로 들어가 여왕에게 두밍의 새로운 치유력에 대해 묻습니다. 비투스는 현재 수준으로는 사지를 다시 자라게 하는데 꼬박 6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단순한 뼈, 골절은요? 그것은 단 10분 만에 스스로 치료될 것입니다. 아일라는 눈에 띄게 감탄하며 1세대의 힘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일라는 장비를 갖추고 진정한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업무 모드입니다. 그녀는 실전 훈련 시간이라고 선언하고 두밍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배신하는 땀방울을 흘릴 뿐입니다. 함성과 함께 아일라는 푸른 번개의 폭풍 속에서 그녀의 무장한 짐을 불러내며 힘을 발휘합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운동복은 에너지로 톡톡 튀는 첨단 전투복으로 바뀝니다. 두밍의 턱이 바닥에 떨어지고 현실의 마법소녀 변신에 완전히 날아갑니다. 비일패와 위험 있는 가시 여왕이 모두 나타나 수업을 관찰할 준비를 합니다. 아일라는 두밍을 돌아보며 자신의 힘을 소환할 차례라고 말합니다. 그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무장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힐파는 마음속에 집중하고 첫 번째 변신의 느낌을 떠올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일라의 파트너는 그가 첫 번째 싸움에서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팔을 장전하는 데 성공했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작은 요정은 그에게 어떤 무기가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느끼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왕은 그의 무기고는 무한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무심하게 덧붙입니다.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두밍은 시도해보기로 동의합니다. 그는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하여 새로운 힘을 활용합니다. 그의 마음은 광대한 무기고 즉 끝없이 치명적인 무기로 가득 찬 공허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이고 머리카락에 보라색 광채가 스쳐 지나가며 그의 결정이 내려졌음을 드러냅니다. 보라색 번개의 급증 속에서 거대한 검과 튼튼한 방패가 그의 손에 나타납니다. 그는 압도적인 힘을 느끼며 경외감에 휩싸일 뿐입니다. 아일라는 공격과 방어의 균형 잡힌 선택을 칭찬하며 만족스러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자신의 서사시적인 무기 선택이 전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을 기반으로 한다고 인정합니다. 아일라는 그의 힘이 그가 간신히 살아남은 불같은 전사와 동등하다고 밝힙니다. 리매치를 준비하기 위해 그녀는 그 적의 공격을 똑같이 흉내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손목을 튕겨 금속 막대를 무심하게 산산조각냅니다. 부러진 파이프를 잡고 그녀는 수업을 위해 임시 변통으로 창을 만듭니다. 그녀의 눈은 진정한 훈련이 막 시작되려고 함을 알리면서 힘으로 타오릅니다. 말없이 그녀는 파괴적인 돌진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밍은 간신히 반응할 시간이 있었고 그의 게임 본능이 때마침 발휘됩니다. 그녀의 단순한 공격은 화물 열차의 힘으로 그의 방패를 강타합니다. 그는 날아가고 그의 새로운 장비와 자신감은 그녀의 첫 번째 움직임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는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고 충격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충격의 순전한 힘으로 인해 그는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릴 지경입니다. 그가 회복하기도 전에 또 다른 공격이 그에게 이것이 게임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아일라는 서투른 기술을 질책하며 소환한 방패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는데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에 압도당한 그는 쓰러지면서 그녀의 가르침을 잊습니다. 동정심 없이 그녀는 그에게 다시 일어나 싸우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마지막 블록 이후 팔이 완전히 쓸모없게 됩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부러진 뼈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소름 끼치는 딸깍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이 스스로 치유되고 자신의 힘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잔혹한 타격에서 완전히 회복된 자신의 손을 충격에 빠져 응시합니다. 아일라는 감동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다시 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라운드를 위해 무기를 잡자 그의 눈에 결의가 번쩍입니다.
그녀는 그의 갱신된 노력에 압도적인 번개처럼 빠른 공격으로 응합니다. 그녀의 공격으로 그는 비틀거리고 그녀의 힘에 대한 방어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가 떨자 이상한 가시 그림자가 더 깊은 힘을 암시하지만 그가 다시 땅에 쓰러지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왕은 그의 한심한 모습을 완전한 실망감으로 지켜봅니다. 이 잔혹한 수업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어 해질녘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도밍은 멍들고 지쳐 숨쉬기도 힘듭니다. 그는 바닥에 부서진 채 방치되고 그의 약점에 가혹한 현실이 그를 덮칩니다. 아일라는 마침내 하루를 마치고 완전히 패배한 훈련생에게 손을 내밉니다. 힐페이가 구급 상자를 들고 들어와 상처 입은 새 영입자를 치료할 준비를 합니다. 작은 요정은 그의 팔을 덮고 있는 수많은 상처와 긁힌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고 여전히 휘청거리고 있는 두밍은 이 잔혹한 구타가 목적에 부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일라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침묵은 그의 절박한 질문에 대한 무거운 대답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무력감과 싸움의 허무함에 압도되어 쓰러집니다. 하지만 동정심 대신 그녀는 놀랍도록 단단히 쥐고 부상당한 팔을 잡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이미 부상당한 팔다리를 꿰뚫자 그는 비명을 지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그는 멍해지고 할 말을 잃은 채 그녀의 행동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아일라는 그를 살려두겠다고 맹세하며 눈을 번뜩인다. 그녀의 강렬한 선언에 그는 말을 잃고 눈물 가득한 눈에 희망이 스친다. 그날 밤 그녀의 파트너는 그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아일라는 데이터를 검토하며 그의 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한다. 그녀는 불같은 적이 돌아올 것이고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잠재적인 새로운 위협 목록이 나타나고 각각은 그들의 신인에게 치명적인 도전이다. 그녀의 파트너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진다. 두밍은 그들을 상대로 이 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아일라의 냉정한 평가는 몇 주간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존 시간이 충격적으로 짧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암울한 예측을 엿들은 두밍은 자신이 고작 30초밖에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의 나약함이라는 엄청난 무게에 그는 패배하고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다. 여왕은 그의 한심한 힘 수준으로는 자신의 활성 능력을 해제할 수도 없다고 밝힌다. 그녀는 암울한 현실을 주입한다. 30초는 그가 불같은 적을 상대로 얻을 수 있는 전부다. 두밍은 처음에는 어떻게 이겼는지 필사적으로 묻고 같은 성과를 다시 기대한다. 비투스는 그의 첫 번째 승리가 일시적인 힘의 급증이었다고 설명하며 그를 막는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한다. 그녀는 이전 숙주의 영혼을 사용하여 승리를 확보했다. 이전 숙주에 대한 언급은 그의 마음속에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녀의 손에서 보라색 에너지에 빛나는 구체가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 파트너의 마지막 남은 것을 소중히 안으면서 침울해진다. 그녀는 이 마지막 힘을 다시 사용하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완전히 침묵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이라는 무게가 이제 그의 어깨에 놓여 있다. 두밍은 절망에 빠져 완전히 쓸모없어 보이는 훈련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에는 소용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완전히 길을 잃은 그는 그런 불가능한 역경에 맞서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예상치 못한 제안으로 그의 내적 독백을 끊는다. 여왕은 그의 생존율을 존경할 만한 40%로 높이는 비밀 경로를 밝힌다. 그의 눈이 번쩍 뜨이고 절망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른다. 장면은 고통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잔인한 훈련의 현실로 되돌아간다. 그는 아일라의 끊임없는 공격이 자비 없이 계속됨에 따라 다시 땅에 쓰러져 비명을 지른다. 무너져 내리는 잔해와 자신의 탈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악물고 쓰러지지 않으려 한다. 아일라는 절대적인 인내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멍든 제자를 지켜본다. 아일라의 표정은 굳어지고 그녀의 강렬한 훈련 세션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두밍은 다시 일어선다. 그녀에게 덤비라고 도전하며 얼굴에 반항적인 미소를 짓는다. 분노에 찬 비명과 함께 그는 새로운 결심으로 칼을 휘두르며 돌진한다. 아일라는 쉽게 피하고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두 요정은 위에서 지켜본다. 힐파는 여왕에게 그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 물으며 완전히 당황한다. 비투스는 그녀가 그에게 새로운 목표, 즉 40%의 생존 가능성을 주었다고 차분하게 밝힌다. 그 작은 요정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서 그런 일이 가능한지 묻는다. 여왕은 그저 지켜보라고 말하며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아래의 전투에 고정되어 있다.
비힐파는 이것이 그들이 기다려온 기적이라고 믿으며 몹시 기뻐한다. 하지만 비투스는 이 비밀 경로는 아직 그가 가질 수 없는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숨을 고르며 두밍은 이 수준의 훈련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선언한다. 여왕의 목소리는 그의 훈련의 다음 단계를 위한 소름 끼치는 새로운 명령으로 울려 퍼진다. 베다는 아일라에게 가차없이 그를 막고 팔다리를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아일라와 그녀의 파트너는 여왕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요청에 완전히 압도당한다. 회상 장면에서 도밍은 더 강해질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있는지 필사적으로 묻는다. 베다는 그녀의 비밀 계획에는 그의 완전히 눈치채지 못하는 가장 친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현재로 돌아와서 두밍의 표정은 암울한 새로운 결심으로 굳어진다. 그는 고통을 통해 이를 악물고 절망을 순수한 결의로 전환한다. 보라색 에너지가 그의 팔 주위에서 튀는 채로 그는 아일라에게 그녀의 절대적인 최악의 것을 가져오라고 소리친다. 아일라는 차분하게 동의하며 그녀의 힘을 최대한으로 그녀의 제자에게 발휘할 준비가 되었다. 아일라의 눈은 그녀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고통을 풀 준비를 하면서 가늘어진다. 그녀의 임시창은 순수한 에너지로부터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를 소환하면서 산산이 부서진다. 단 한마디로 그녀는 파괴적인 바람 공격을 퍼부어 그녀의 힘이 그녀 주위를 맴돌게 한다. 도밍게는 그의 앞에 나타나는 거대한 에너지 소용돌이를 보고 공포에 질려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는 즉시 회오리 바람에 빨려 들어가 그의 비명은 맹렬한 폭풍 속에 사라진다. 그녀의 공격의 순수한 힘은 창고, 지붕에 구멍을 뚫는다. 힐피는 아일라의 훈련이 치명적으로 변했다고 확신하며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다. 하지만 아일라는 침착하게 이 압도적인 전시가 그녀의 진정한 힘의 10%에 불과하다고 밝힌다. 두밍은 소용돌이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의 몸은 끊임없는 힘에 의해 두들겨 맞는다. 그녀는 진정한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의 치유인자가 고통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여왕은 소름 끼치는 질문을 던지며 그가 진정으로 힘의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두밍은 공격의 힘으로 인해 잔의 더미 속에 처박혀 땅으로 다시 내던져진다. 하지만 고통과 탈진 속에서 그는 반항적인 대답을 내뱉는다. 견딜 수 있습니다. 비두스는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그녀의 진정한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고통에 익숙해져야 한다. 다음날 학교에서 잔인한 훈련은 고통스러운 먼 기억처럼 느껴진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두밍이 방금 겪은 지옥을 완전히 모른 채 소리친다. 친구는 주말 내내 게임 세션에서 왜 미아였는지 쾌활하게 묻는다. 그는 두밍이 게임 내 통계를 무시한다고 장난스럽게 놀리고 편안함을 위해 조금 너무 가까이 다가간다. 아일라는 그녀가 주말 내내 사촌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완벽한 커버 스토리를 들고 급습한다. 그의 친구는 두밍의 이 새로운 학구적인 버전에 완전히 당황한다. 몇 주 동안 두밍의 날은 아일라의 잔인한 훈련으로 시작되었고 바닥에 부서진 엉망진창으로 남겨졌다. 그의 밤도 학교 종이 울린 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구타가 계속됨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 고문 같은 4주간의 고된 시간 후에 그의 훈련의 육체적 단계가 마침내 끝난다. 여왕은 그가 준비되었다고 선언하지만 이 다음 단계는 다시 할 수 없는 일회성 기회라고 경고한다. 신경을 훔친 두밍은 고위험 기억 설치를 시작하기로 동의한다. 비투스는 자신이 연결을 끊고 그가 혼자 정신적인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과정이 시작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전투 경험이 그의 정신에 직접적으로 쏟아집니다. 그의 뇌는 정보 과부하에 걸리고 정신 에너지는 그의 본능 자체를 다시 씁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외부 기억들이 맹렬하게 그의 의식에 새겨집니다. 거대한 에너지 방어막이 그를 둘러싸고 터져나오는데 이는 그의 내면 고통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이 떨고 그의 손은 정신 다운로드의 날 것 그대로의 에너지로 지직거립니다. 수십 년간의 전투 경험과 전장에서의 부상이 단 몇 분 만에 그의 정신 속에 쑤셔 넣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신적 과부하는 격렬한 신체적 반발을 일으켜 그를 망가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데 오래 잊혀진 전쟁의 유령입니다. 그는 여왕의 이전 숙주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경험하는데 전장에서의 비극적인 작별입니다. 비투스는 죽어가는 파트너를 안아줍니다. 이 상실의 기억은 그녀의 핵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세계의 황폐함을 목격하는데 알 수 없는 적의 감시 아래 전쟁으로 찢긴 풍경입니다. 그녀의 눈을 통해 그는 절대적인 한계까지 밀어붙여진 전사에 타오르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 기억들은 전투뿐만 아니라 배신도 드러내는데 의회가 그녀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는 한때 그녀가 싸웠던 끔찍한 갑옷을 입은 병사들과 마주합니다. 그는 과거 숙주가 그녀의 파괴적인 힘 때문에 비난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밍은 그녀가 필사적인 마지막 전투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녀의 눈을 통해 그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전사에 타오르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 기억들은 잔혹한 갈등 속에서 그녀의 동맹군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녀가 최후까지 싸웠던 적의 조용하고 인상적인 모습을 봅니다. 옛 친구는 그녀를 미쳤다고 부르며 그녀가 싸우는 대의명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그녀가 마지막 대격변적인 폭발에서 베다스의 모든 힘을 발휘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녀의 영혼은 승천하는데 아래의 어둠의 세력에 대한 반항의 신호입니다. 그 기억은 그녀가 마지막 공격을 위해 모든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싸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할 때 그녀의 마지막 필사적인 비명을 느낍니다. 그는 압도적인 힘에 맞서 그녀의 마지막 필사적인 파괴의 춤을 목격합니다. 그 기억은 그녀가 홀로 맞선 적의 차가운 기계적인 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녀의 눈을 통해 그는 마지막 스탠드를 마주한 전사의 반항적인 눈빛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가 죽음의 들판에서 홀로 춤추는 무용수처럼 쏟아지는 금빛 투사체를 우아하게 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전설조차도 파괴적인 일격으로 그녀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혼돈은 조용한 기억으로 사라지고 부드러운 손길과 걱정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잃어버린 사랑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기억은 친절한 미소에 덧없는 이미지인데 전쟁의 어둠 속에서 비딥니다. 하지만 그 비전은 고통스러운 작별로 끝나고 이미 사라진 누군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다운로드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으로 끝나는데 그녀의 세계 폐허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패배한 여왕입니다. 그는 대격변적인 전투의 기억 속으로 던져지는데 혼돈의 폭풍에 맞선 외로운 전사입니다. 두밍은 그녀가 싸웠던 끔찍한 불타는 짐승과 마주합니다. 그는 그녀의 냉혹한 결의를 느끼고 그녀의 몸은 이미 길들여지지 않은 힘으로 결정화되고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날개 달린 악마적들로 붐비는 하늘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파괴적인 에너지의 압도적인 파도에 맞선 작은 빛의 점일 뿐입니다. 그는 그녀가 거대한 짐승과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는데 불가능한 역경에 맞선 필사적인 싸움입니다. 그 기억은 그녀가 잡아먹히기 직전에 패배의 턱을 바라보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그녀는 맹렬한 일격을 가하고 싸움 없이 쓰러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날 것 그대로의 공포를 느끼고 그의 마음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탄원이 울려 퍼집니다. 다운로드는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봉인하는 마지막 압도적인 폭발의 기억으로 끝납니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찢어버린 마지막 눈부신 공격을 목격합니다. 옛 스승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오래전에 사라진 누군가를 보호하겠다는 맹세가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스탠드를 보는데 멈출 수 없는 괴물 같은 힘에 맞선 외로운 전사입니다. 그녀의 눈은 비극적인 결의로 타오르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맞선 영웅입니다. 그 기억은 사라지고 전사의 유산은 두밍 자신의 영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급류가 마침내 가라앉고 그를 조용한 정신바다에 떠있게 합니다. 두밍의 눈이 번쩍 뜨이고 수천 번의 전투의 무게가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가시의 여왕이 그를 맞이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를 가혹한 새로운 현실로 되돌립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고 죽은 전사의 환상통이 여전히 그의 몸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그의 방은 엉망인데 그가 막 살아남은 정신적 폭풍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비다스는 그에게 수술 후 브리핑이 있다고 발표하며 혼란을 끊습니다. 그녀는 그가 정신 다운로드에 들어간 지 2분도 채 안 되어 기절했다고 밝힙니다. 여왕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알 수 없는 부분이 모든 마지막 기억을 흡수했다고 설명합니다. 여전히 충격에 휩싸인 두밍은 그것이 그 미친 계획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베투스는 조용히 기억 설치가 성공적이었다고 확인하며 그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예상치 못한 승리에 대한 조건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안도한 두밍은 매일의 구타가 마침내 끝나기를 바라며 침대로 쓰러집니다. 마지막의 감각이 공중에 감돌지만 폭풍 후 치는 하늘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합니다. 장면은 익숙한 창고로 바뀌고 발소리가 침묵을 깹니다. 두밍은 골목길을 질주하고 그의 눈은 이제 베테랑 전사의 초점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일라는 옥상에서 또 다른 잔혹한 훈련 세션을 끝내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두밍은 마침내 숨을 돌릴 시간을 얻고 엄청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트레이너는 몇 주간의 끊임없는 처벌 후에 기분이 어떤지 물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기분이라고 인정하고 그의 몸은 마침내 학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인 세션은 좋은 소식을 가진 날개 달린 형체에 의해 중단됩니다. 그림자 같은 생물은 원조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하고 그림자가 그들 위로 드리워집니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림자 촉수가 땅에서 솟아올라 아일라를 움켜쥡니다. 그녀의 눈은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깨닫고 경보로 빛납니다. 두밍은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의 새로 찾은 자신감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일라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그녀의 눈은 그림자가 그녀를 삼키면서 붉게 변합니다. 불타는 전사는 그의 임무 후에 그의 딸에게 선물을 약속하며 더 부드러운 면모를 드러냅니다. 불길한 까마귀가 나타나 그가 아픈 딸에게 약을 먹으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그의 다정한 작별 인사는 그의 잔혹한 직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회상 장면은 그가 자신의 자유를 위해 가진 모든 것을 거래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동기는 분명해졌어. 딸에게 평범한 삶을 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지. 기억은 어두워지고 그의 가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병을 암시하고 있어. 의사는 그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해주며 유전병이 아내와 딸 모두를 괴롭히고 있음을 밝혀 현재로 돌아와 전사는 비극에 굳건해진 결의로 홀로 앉아있어. 그의 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겠다는 맹세와 함께 새로운 목적을 띠고 빛나고 있어. 아일라는 자신의 조지가크가 매복의 배후에 있으며 그들이 데리러 왔다는 것을 깨달아. 아일라는 완전히 방심하고 그림자가 그녀를 압도하면서 그녀의 눈은 붉게 빛나. 두밍은 순수한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녀의 이름만 외칠 뿐이야.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한 헛된 시도로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하지만 그의 영웅적인 돌진은 넘어지고 포장도로를 먹는 것으로 끝나. 그가 올려다볼 때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어. 그는 그의 스승이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무력한 분노로 비명을 질러. 갑자기 익숙한 붉은 창이 그의 얼굴에서 몇 인치 떨어진 땅에 꽂혀. 그는 충격에 휩싸여 올려다보고 새로운 치명적인 존재가 공기 중에서 튀고 있어. 불의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의 무기는 쓰러진 소년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두밍의 눈은 그의 최악의 악몽이 막 도착했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커져. 불의 전사 존스는 그의 창만큼이나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어. 두밍은 공포에 질려 마비되고 그의 마음은 이것이 끝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 하지만 여왕의 목소리가 그의 공황을 뚫고 그에게 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줘. 그녀의 말은 가슴에 와닿아. 그는 더 이상 같은 약한 아이가 아니고 그것을 믿을 때가 왔어. 두밍은 황량한 옥상에서 숙적을 마주하며 일어서. 존스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 소년에게서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감지해. 두밍은 침묵을 지키고 그의 새로운 전사 본능이 그의 공포를 압도해. 전사는 변화의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하고 무시해. 용기를 내어 두밍은 그들이 아일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를 요구해. 존스는 불타는 주먹으로 대답하며 그를 지금 당장 그녀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해. 두밍은 불타는 주먹이 그의 얼굴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러. 한편 아일라는 그림자 촉수에 의해 어두운 차원을 통해 격렬하게 끌려가. 그녀는 갑작스럽고 강력한 재배치에 완전히 당황하여 멈춰서 그림자 사슬이 터져나와 그녀를 묶으려 하지만 그녀는 구속에 맞서 맹렬히 저항해. 고개를 들자 그녀는 기괴한 소용돌이치는 공허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해. 붉은 눈이 빛나는 괴물 같은 날개 달린 그림자가 그녀 위로 어렴풋이 나타나고 그 존재는 숨막힐 듯해. 그림자 속에서 신비한 두건을 쓴 인물이 대결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봐. 아일라는 매복의 배후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떠. 옥상으로 돌아와 듀는 맹렬한 압력으로 팔이 비명을 지르는 불타는 주먹을 잡아. 이를 악물고 그는 이것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며 밀어내. 존스는 파괴적인 창 공격을 가하지만 두밍의 방패는 충격에 강하게 버텨. 불의 전사는 신인의 불가능한 방어에 완전히 놀라. 그는 맹렬한 공격으로 뒤따라 두밍을 뒷걸음질 치게 해. 존스는 두밍의 경계를 산산조각 내려는 목표로 그의 공격에 악랄한 발차기를 더해. 두밍은 타격의 힘으로 뒤로 미끄러지지만 그의 자세는 무너지지 않아. 압도적인 공격은 마침내 그를 무릎 꿇게 하고 긴장으로 기침을 하게 해. 존스는 완전히 당황해. 소년의 성장 속도는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야. 두밍은 숨을 헐떡이며 몇 주간의 훈련만이 그를 의식하게 해. 방패 너머로 엿보며 그가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의 눈에 반항심이 타올라.
보라색 에너지가 그의 손 주위에서 튀고 그는 승리를 위해 전부 걸기로 결심해. 두밍은 낮은 자세를 취하고 그의 검은 에너지로 튀며 2라운드를 준비해. 존슨은 얼굴을 찌푸리며 자신이 여전히 부상을 입었고 이 아이가 정말 성가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그의 붕대 감은 손은 창을 꽉 쥐고 그가 완전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야. 기다리는 것을 끝내고 불의 전사가 앞으로 돌진하여 불타는 창 공격을 가해. 하지만 두밍의 눈은 지금과 달라 베테랑의 명확성으로 공격을 추적해. 그는 불타는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고 그의 방패는 불꽃의 샤워 속에서 폭발해. 그는 자신의 충격에 그의 방어가 실제로 강하게 버틴다고 외쳐. 그는 심지어 공격을 격퇴하여 충격받은 존슨을 뒤로 비틀거리게 해. 하지만 불타는 창끝이 갑자기 그의 경계를 뚫고 나가면서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해. 존슨은 맹렬히 압력을 가하며 두밍의 새로운 자신감을 산산조각내. 불타는 창끝이 그의 방패를 찢고 지나가면서 두밍의 눈은 크게 떠져. 번개처럼 빠르게 그의 마지막 방어선은 완전히 산산조각나. 그의 방패의 잔해는 쓸모없고 부서진 채로 포장도로에 부딪혀. 그는 힘에 날아가고 그의 마음은 완전한 붕괴 직전에 있어. 고통에 압도되어 두밍은 금이 간 땅에서 비명만 지를 수 있어. 존슨은 차갑게 이 모든 것이 그가 필요로 하는 배를 소유한 두밍의 잘못이라고 말해. 전사의 진정한 동기가 드러나. 그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 이 모든 짓을 하고 있어. 회상 장면은 의사가 딸의 치료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확인해주는 것을 보여줘. 그는 필사적으로 돈을 찾겠다고 맹세하며 그가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해. 현재로 돌아와 비티스는 두밍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외쳐. 존슨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창을 들어올리며 차가운 작별 인사를 건네. 두밍은 고통과 절망에 완전히 압도되어 신 목소리로 비명만 지를 수 있어. 비투스는 그의 의식이 무너졌다고 선언하고 그녀의 숙주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해. 한편 아일라는 그녀의 포획자의 진정한 정체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응시해. 어둠의 그림자라고 알려진 그림자 인물이 불길한 에너지로 튀며 나타나. 가면을 쓴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분노를 묵살하며 그는 단지 일을 하는 용병일 뿐이라고 주장해. 아일라는 격렬하게 그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를 요구해. 그녀의 포획자는 무지를 가장하며 그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냐고 물어. 그런 다음 그는 그녀가 팡저우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던져. 필사적으로 아일라는 그의 지불금을 2배로 늘리겠다고 제안하며 자유를 사려고 해. 가면을 쓴 남자는 그녀의 제안을 비웃으며 전문가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주장해. 손가락을 튕기며 잠시 동안 까마귀 둥지의 손님으로 있겠다고 선언하죠. 그림자 사슬이 조여지자 이슬라는 반항적인 눈빛으로 노려봅니다. 그녀를 잡은 자는 힘을 발휘하여 해당 지역의 시스템 전체를 종료합니다. 그녀는 분노의 치아를 갈며 그의 수수께끼 같은 게임에서 단순한 조리되기를 거부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들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봅니다. 옥상에서는 통제되지 않은 보라색 에너지의 급증이 도밍의 쓰러진 몸에서 터져나옵니다. 존슨은 완전히 충격을 받아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당황합니다. 혼란스러운 보라색 에너지의 거대한 구체가 두밍이 쓰러진 땅에서 폭발합니다. 엄청난 폭발력의 화염 전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칩니다. 들쭉날쭉한 보라색 결정체가 그의 팔에서 다시 솟아나와 길들지 않은 번개로 튀어오릅니다. 그의 팔다리가 날것의 힘으로 맥동하는 괴물 같은 결정 무기로 변합니다. 존슨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 힘의 급증이 있을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그녀의 새로운 숙주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그녀는 전투 기억에서 비롯된 새로운 의식이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베다스는 이 불완전한 페르소나가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하여 둘 다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신적 폭풍 속에서 부드러운 손길의 기억이 과거로부터 뻗어나옵니다. 여왕은 이전 숙주의 끈적끈적한 정신에 직면합니다. 그녀의 생각은 나옴이라는 전설적인 전사인 이전 파트너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베다스는 고통의 몸을 움츠리며 과거의 유령이 다시 그녀를 집어삼키게 두기를 거부합니다. 이전 숙주의 정신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합니다. 나오미의 마지막 의지는 기대어 마지막 유령 같은 위로를 전합니다. 새로운 결의로 베다스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숙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코어를 과부하시키는 위험한 영혼 재건을 시작합니다. 옥상에서 두밍의 몸은 재건이 시작되면서 힘에 시달립니다.
그의 팔은 완전히 치명적인 괴물 발톱으로 결정화되어 변신이 완료됩니다. 존슨은 변화를 감지하고 소년의 모든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풀린 성격이 도밍의 얼굴을 통해 웃으며 진정한 싸움을 갈망합니다. 존슨은 미친 듯한 미소를 되돌려주며 상대방의 죽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화염 전사는 불타는 창 공격을 가해 잔인한 전투를 다시 시작합니다. 존슨은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궁극적인 힘이 있든 없든 이 싸움을 끝내겠다고 맹세합니다. 두 전사는 옥상의 기반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충돌로 충돌합니다. 그들의 잔인한 교환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며 끝납니다. 다른 곳에서 아일라의 그림자 감옥이 눈부신 푸른 번개 속에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녀는 잔해에서 튀어나와 사슬에서 벗어나 위로운 분노로 흐려집니다. 아일라는 완전한 전투 장비를 갖추고 나타나 그녀의 힘을 완전히 발휘합니다. 그녀를 잡은 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그녀의 완벽한 함정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아일라는 격렬한 포효로 차가운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거대한 눈보라를 소환하여 용병을 소용돌이치는 얼음 소용돌이에 가둡니다. 그러나 가면을 쓴 남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그녀의 어린 학생의 운명으로 그녀를 조롱합니다. 아일라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타오르고 그녀의 에너지 칼은 학생에게 돌아가는 길을 새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얼음 투사체를 폭풍처럼 풀어내 그녀를 잡은 자가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외침과 함께 그녀는 튀어나가고 그녀의 유일한 생각은 두밍을 확실한 운명으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옥상에서 벌어진 전투의 잔혹한 결말은 쓰러진 창과 진홍색 번개로 표시됩니다. 존슨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지고 베테랑 전사는 신인에게 완전히 밀렸습니다. 충격적인 역전으로 두밍의 괴물 같은 팔이 목표물을 찾아 단 한 번의 파괴적인 타격으로 싸움을 끝냈습니다. 아일라는 마침내 현장에 도착하여 끔찍한 여파를 목격하기에 딱 맞게 착륙합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외치고 학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풀린 페르소나가 결정 무기를 집으로 몰아넣어 결정적이고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화염 전사는 마지막 숨을 쉬며 조용하고 비극적인 사과만을 할 수 있습니다. 타격의 힘으로 화염 전사는 비틀거리며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광전사 분노가 사라지면서 두밍의 눈이 돌아오고 전투의 끔찍한 결말에 사로잡힙니다. 존슨의 몸이 비에 젖은 옥상에 쓰러지고 싸움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는 패배한 적이 무로 변하는 것을 공포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현실이 그를 강타합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죄책감과 슬픔에 압도당한 그는 비속으로 가슴 아픈 비명을 지릅니다. 아일라는 그의 표정을 연민과 학생에 대한 심각한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황량한 옥상에 울려 퍼지고 외로운 까마귀가 위에서 지켜봅니다. 하지만 까마귀만이 로봇 관찰자가 상황을 흥미롭게 여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아닙니다. 화염 전사에 남은 것은 그의 스카프뿐이며 외로운 기념품이 웅덩이에 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도밍은 자신만을 위해 남겨진 녹화 메시지를 찾습니다. 아일라의 목소리는 그가 깨어나서 고난 후에 온전하다는 안도감을 표현합니다. 그녀는 긴급한 조직 문제로 인해 호출되어 갑작스런 부재를 설명합니다. 아일라는 대체자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여왕의 숙주로서의 지위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숨겨야 합니다. 생각에 잠긴 도밍은 슬픈 즉석면 한 봉지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지는 그녀가 회복을 위해 학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녀의 녹음은 자신을 돌보라는 간단한 지시로 끝납니다. 그는 외로운 식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삶의 무게가 자리 잡습니다. 도밍은 먹으려고 하지만 방의 침묵은 그의 고립을 무겁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트라우마를 음식과 함께 삼키려고 절박한 강도로 면을 먹습니다. 그가 엉망진창으로 식사를 하면서 여왕의 목소리가 갑자기 침묵을 깨뜨립니다. 도밍은 머릿속의 목소리를 무시하려고 눈물에 메운 면을 탓합니다. 태아는 그녀가 논의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밝히기 전에 그에게 빠른 유료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너무 지쳐서 말다툼을 할 수 없어서 그는 그녀에게 그냥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버서커 성격을 보호하는 것이 거대한 시스템 과부하를 일으켰다고 밝힙니다. 여왕은 일부 데이터가 손상되었지만 핵심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과부하는 놀라운 부작용으로 호환성을 25%로 향상시켰습니다. 최근 전투에서 여전히 마비된 두밍은 의제의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비티스는 끔찍한 경고를 전달합니다. 그의 또 다른 자아가 조심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서 벗어나려 두밍은 익숙한 컴퓨터 앞으로 도망친다. 두밍은 여왕의 경고를 되새기며 차가운 결의를 다진다. 클릭 한 번으로 그는 로디니아의 가상 세계로 뛰어든다. 유일한 도피처. 그의 레벨 98 아바타가 나타난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의 강력한 전사. 갑작스러운 알림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게임 속 눈이 현실 속 힘을 반영한다. 오랜 친구인 레벨 99 플레이어 판싱이 나타나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의문을 표한다. 그녀는 금세 그의 침울한 기분을 눈치채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다. 두밍은 침묵을 지킨다. 디지털 아바타가 현실 속 트라우마를 반영한다. 기분을 풀어주려 그녀는 최근에 발견한 비밀 버그 지역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한다. 파티 초대장이 화면에 뜬다. 어둠 속으로 뻗는 디지털 손길.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짓는 그, 하지만 조용한 회복은 시끄럽고 끈질긴 노크 소리에 깨진다. 그는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본다. 문 밖에 있는 사람에 완전히 놀란다. 그의 학교 친구들이 간식과 음료를 들고 빠진 친구를 보러 온 것이다. 그들은 넓은 아파트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그가 아픈 데서 회복했는지 묻는다. 두밍은 간단한 감기에 걸렸을 뿐이라고 거짓말한다. 여자애들 중 하나가 그의 사촌에 대해 묻는다. 이슬라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가족 비상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빠르게 지어낸다. 그들이 허술한 변명을 믿기를 바라며. 한편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이미 두밍의 게임 장비가 있는 위층으로 향했다. 두밍은 친구가 컴퓨터를 만지는 것을 보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인다. 그는 감히 허락도 없이 신성한 PC를 건드냐며 친구에게 소리친다. 그의 친구는 즉시 놀리기 시작하며 새로운 게임 파트너에게 반했냐고 묻는다. 두밍은 당황하며 퀘스트 보상 때문일 뿐이고 성별조차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 소녀는 맞장구치며 여자애라고 확신하고 게임 속에서 심각한 플러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두밍이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무표정한 아치발라가 쳐다보는 동안 그룹은 웃음바다가 된다. 황혼이 짙어지면서 즉흥 파티는 마침내 막을 내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내일 만나기로 약속하며 완전히 틀어박히지 말라고 촉구한다. 마지막 인사를 하며 친구들은 떠나고 그는 조용한 아파트에 남겨진다. 두밍은 그들이 가는 것을 바라본다. 그의 옛 모습이 희미하게 돌아오며 작별 인사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그는 익숙한 게임 환경의 빛에 이끌린다. 그는 로디니아에서 로그아웃한다. 가상 세계의 아름다움은 그의 가혹한 새로운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의 새로운 친구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조용한 기분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두밍의 아바타는 가상 세계에서 로그아웃하기 전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다. 그가 가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변덕스러운 소년에게서 흥미를 느낀다. 다른 곳에서는 이상한 장치가 활성화되어 홀로그램 광선을 투사한다. 신비한 여성이 옥상 전투의 리플레이를 보면서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화면은 두밍의 광전사 형태가 마지막 일격을 가한 정확한 순간에 초점을 맞춘다. 폭력적인 리플레이 아래에는 두 명의 새로운 인물이 우아하고 친밀한 춤을 추고 있다. 흰옷을 입은 남자가 눈이 가려진 파트너를 바닥에서 우아하게 회전시킨다. 그들의 아름다운 춤은 스크린 위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싸움과 냉혹한 대조를 이룬다. 그들이 마지막 포즈를 취하면서 두밍 전투의 기억이 계속 그들 위로 드리워진다. 흰옷을 입은 남자가 새로운 목표를 가리키며 겁에 질린 댄스 파트너에게 지적한다. 그의 파트너인 슈오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응시할 뿐이다. 전투 현장에서 신비한 인물이 쓰러진 전사의 스카프를 회수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 기념품을 움켜쥐고 그는 격렬하게 쓰러진 형제의 복수를 맹세한다. 아파트로 돌아온 두밍은 더 이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옛 삶에 둘러싸여 있다. 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린다. 에일라로부터 온 99개 이상의 읽지 않은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버려진 골목길을 헤맨다. 밝은 햇빛이 그의 어두운 생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세상이 그에게 닥쳐오는 것 같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림자 인물들이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그는 다른 요정들의 존재를 감지하지만 베다는 그들을 약하고 하찮게 여긴다. 그는 하찮은 요정들이 사실 새로운 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을 가늘게 뜬다. 3명의 신비한 인물이 그의 길을 막는다. 그들은 한동안 그를 스토킹해왔다고 밝힌다. 이상한 트리오는 극적으로 포즈를 취한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히 적대적이다. 하지만 두밍의 표정은 공포가 아닌 차가운 짜증이다. 리더는 익숙한 스카프를 들고 두밍이 그의 형을 죽였는지 알고 싶어한다. 두밍은 모르는 척하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기는 그들이 격렬하게 쓰러진 동료인 위에 한순의 이름을 대자마자 중단된다. 그의 침묵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대답이다. 보라색 에너지가 그의 주먹 주위로 튀어나온다. 리더는 그의 부정이 없는 것을 완전한 자백으로 받아들인다. 그 여자는 그가 감히 그들의 작은 유한을 해쳤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말을 잇는다. 근육질의 남자는 극적인 포즈를 취한다. 그의 심장은 그 소식에 산산조각이 났다고 한다. 두밍은 연극을 무시한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그의 손에서 튀는 에너지에 집중된다. 갑자기 베다는 강력한 존재가 그들의 위치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의 눈은 위로 향한다. 새로운 위협이 바로 위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벤져스 트리오도 방심한다. 그들의 관심은 하늘로 향한다. 다가오는 힘을 감지하자 리더의 얼굴에 경고가 스친다. 구름에서 인물이 곤두박질친다. 맹렬한 까마귀가 날아오르며 예고된다. 신비한 새로운 인물이 눈부신 속도로 내려오며 강력한 착륙을 준비한다. 그는 폭발적인 힘으로 땅에 부딪힌다. 엄청난 충격파로 포장도로를 산산조각낸다.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파괴적인 도착에서 먼지가 가라앉는다. 두밍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자신의 힘을 터뜨리며 대비한다. 충격파는 어벤져스 지망생들을 날려버린다. 그들의 극적인 등장은 완전히 망가진다. 먼지를 뚫고 새로운 인물이 놀라운 힘으로 주먹을 움켜쥐고 나타난다. 핑크색 드레스와 갑옷을 입은 가면을 쓴 소녀가 분화구에 서 있다. 그녀의 존재는 권위를 발산한다. 두밍은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상황이 더욱 이상해지면서 그의 혼란은 커진다. 신비한 소녀는 포즈를 취한다. 그녀의 빛나는 눈은 그녀의 목표물에 고정된다. 그녀는 가면을 벗는다. 놀랍도록 어린 얼굴을 드러내며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의 뇌는 단락된다. 이 기괴한 상황 전개를 완전히 처리할 수 없다. 나중에 디저트 가게에서 신비한 소녀는 상황을 설명한 후 차분하게 음료를 마신다. 여전히 비틀거리는 두밍은 유일하게 논리적인 질문을 한다. 저 아이가 이슬라의 여동생이라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가족 닮은 점이 안 보이냐고 묻네. 두밍은 멍하니 쳐다보며 그녀와 이슬라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도 찾지 못한다. 어벤져스 3인조가 돌아와서 꼬맹이 파워하우스가 누구냐고 묻는다. 귀여운 얼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무시무시한 기운을 풍기며 살벌한 경고를 날린다. 악당 흉내를 내던 자들은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은 재빨리 도망치면서 빈 위협을 외치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두밍은 차가운 프로와 쾌활한 살인마인 두 자매를 마음속으로 비교한다. 그는 두 사람이 더 이상 다를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쾌활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두밍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날카로워지고 그의 의심을 감지한 듯 시선이 그에게 고정된다. 절묘한 타이밍에 언니 이름이 뜬 전화가 그들의 대치를 방해한다. 그녀는 쾌활하게 전화를 받아 그를 찾았고 놀랍게도 아직 살아있다고 확인한다.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잡다한 녀석들을 처리했다고 투덜대며 월급 인상을 요구한다. 두밍은 어이없는 전화 예절에 그저 멍하니 쳐다볼 뿐이다. 그의 메시지를 무시한 것에 대한 이슬라의 화난 질문을 전달하면서 그녀의 기분이 즉시 바뀐다. 그는 지친 듯이 폰이 고장났다고 인정하고 그녀는 즉시 언니에게 보고한다. 잠시 듣고 나서 그녀는 전화를 끊고 이슬라의 지시를 전달할 준비를 한다. 그녀는 그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안심시키며 그가 떠나려고 할 때 그의 셔츠를 움켜잡고 도망치는 것을 막는다. 그녀의 달콤한 태도는 사라지고 어디 가려고 하는지 맹렬하게 묻는다. 두밍은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어설프게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새로운 보모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듯 일단 참으라고 한다. 그들의 긴장된 대치는 웨이트리스가 밀크티를 배달하면서 잠시 중단된다. 그는 침묵하지만 그녀는 그를 거기에 붙잡아두기 위해 다른 계획을 세운다. 그녀는 중요한 것을 보라며 그의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민다. 화면에는 그가 최고의 전사를 죽인 살인범으로 선언하는 헤드라인과 함께 옥상에서 싸운 장면이 나온다. 두밍은 갑작스럽고 원치 않는 명성에 완전히 어리둥절하여 휴대폰을 응시한다. 새로운 파트너는 그가 꽤 흥미로운 신인이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그는 충격에 빠져 상대방의 신분을 전혀 모른 채 그녀의 말을 반복할 뿐이다. 그녀는 태연하게 그가 3세대 요정 중 가장 강한 자를 쓰러뜨렸다고 확인한다. 그녀는 그의 힘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전사는 여전히 그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고 의기양양하게 덧붙인다. 두밍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새로운 평판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비투스는 그의 새로운 명성이 그를 엄청난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경고한다.
새로운 파트너는 코웃음을 치며 엘러가 그가 잠재력의 50%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힌다. 두밍은 갑작스럽고 기괴한 정보폭탄에 완전히 당황하여 눈을 꿈틀거린다. 갑자기 에너지가 솟구쳐 그녀는 실습 시간이 왔다고 선언한다. 그는 그녀의 공격적인 훈련 방법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침을 뱉는다. 항의하기도 전에 그녀는 빠르고 강력한 발차기로 그를 날려버린다. 그녀는 그의 셔츠 깃을 잡고 약속에 대한 절박한 호소를 무시하며 그를 끌고 가기 시작한다. 꼬마 트레이너는 뒤를 돌아보며 짜증난 표정으로 수업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한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새로운 트레이너는 연습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탄 그룹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논쟁은 중단된다. 그의 친구들은 초자연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나타난다. 두밍은 헤드락에 걸리고 그의 사회생활과 비밀생활이 화려하게 충돌한다. 그의 친구는 그가 너무 일찍 와서 거기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놀란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즉시 그를 인질로 잡고 있는 귀엽지만 끔찍한 소녀에 대해 묻는다. 새로운 트레이너와 두밍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을 공유한다. 두밍은 그의 친구들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며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파트너는 이해심으로 눈을 크게 뜨며 섬세한 상황을 재빨리 파악한다. 그녀는 부드럽게 자신을 이슬라의 달콤하고 순수한 여동생으로 소개한다. 새로운 소녀인 아이시는 걱정스러운 친척의 역할을 연기하는 드라마틱한 연기를 선보인다. 그녀는 그를 죽음의 그립으로 잡고 있는 동안 사촌을 방문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친구들은 그녀가 정말 이슬라의 여동생인지 물으며 완전히 속아 넘어간다. 그들 중 한 명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 스스로 가족 닮은 점을 보려고 한다. 그는 그녀의 뺨을 꼬집어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즉시 후회할 결정을 내린다. 그녀가 놀라운 힘으로 그의 손에 이빨을 박아 넣으면서 달콤한 얼굴이 산산이 부서진다. 피해자는 꼬마 파워하우스에 물린 자국에 충격을 받아 순식간에 10년을 늙는다. 또 다른 친구는 전체 교환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작은 공포를 귀엽다고 부른다. 그녀는 아이씨를 밀크티에 초대하고 자신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두밍은 의심스럽게 노려보며 그들이 새로운 보모와 함께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묻는다. 도와달라는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그들의 가벼운 만남을 산산이 부수고 두밍과 그의 친구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소매치기가 군중 속으로 뛰어들면서 그들의 혼란이 사라지고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진다. 도둑은 모두 비키라고 소리치며 앞으로 돌진한다. 그는 냉담한 무관심으로 제자리에 서 있는 두밍 옆을 지나가는 실수를 저지른다. 두밍의 전사 본능이 발동하는 데는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충분하다. 번개 같은 속도로 그는 도둑의 깃을 잡아 그의 발걸음을 멈춘다. 양아치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아무도 감히 개입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다. 숨겨진 무기를 찾으면서 두밍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경고한다. 도둑은 칼을 꺼내 그 소년에게 영웅적인 충동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두밍은 공격을 쉽게 막아내고 깡패의 위협을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바꾼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움직임으로 두밍은 거친 녀석이 되고자 했던 사람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그는 도둑이 포장도로에서 자비를 구걸하는 동안 침착하게 지갑을 되찾는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언제 그렇게 엄청나게 강해졌는지 궁금해하며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볼 뿐이다. 두밍은 빠른 반사신경이라고 둘러대고 아이시는 쓰러진 도둑에게 축하 발길질을 몇 번 더 가한다. 지갑 주인은 안도하고 그의 도움에 매우 감사하며 달려온다. 그는 감사하는 여성에게 되찾은 지갑을 부드럽게 건네준다. 그녀는 그에게 몹시 감사하지만 두밍은 그의 영웅적인 순간을 축소하려고 노력하면서 어깨를 으쓱할 뿐이다. 그러나 클로즈업은 이것이 무작위적인 만남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교활한 미소를 드러낸다. 나중에 두밍의 아파트 문이 극적인 입구와 함께 활짝 열린다. 아이시는 그의 문간에 서서 그가 언니가 의심했던 것처럼 괴짜 오타쿠임을 확인한다. 아이스는 걔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재밌다면서 소파에서 웃으며 뒹굴어요. 두밍은 그녀가 자기 희생으로 즐거워하는 것 같다고 무표정하게 말해요. 그녀는 화제를 돌려 휴대폰을 스크롤하면서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아이스는 그와의 데이트 셀카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루 종일 어울리게 됐는지 상기시켜요. 다음 사진은 도둑의 체포 장면인데 아이스는 미리 알았더라면 더 일찍 떠났을 거라고 불평해요. 그녀는 그날의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분명히 마음에 드는지 혼잣말로 낄낄거려요.
완전히 지친 두밍은 그의 전화가 울리자마자 소파에 쓰러져요. 그는 누가 지금 문자를 보내는 건지 궁금해하며 힘겹게 장치를 집어들어요. 그의 표정은 새로운 메시지를 읽으면서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바뀌어요. 그것은 그가 구한 여자가 그를 남동생이라고 부르는 감사 편지예요. A씨는 그의 어깨너머로 그 여자에게 전화로 뭐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내라고 요구해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손에서 장치를 잡아채요. 히스테릭한 웃음소리가 그의 아파트에서 밤으로 울려 퍼져요. 아이스는 눈물을 흘리며 남동생 메시지에 완전히 정신을 잃어요. 두밍은 그 어린애가 감히 그의 전화기를 건드렸다니 격분해요. 그녀의 웃음은 즉시 멈추고 삐쳐서 그를 쏘아봐요. 그녀는 자신이 16살이고 아이가 아니라면서 소파에서 떼를 써요. 두밍은 그녀의 나이에 완전히 놀라고 그녀는 태연하게 그가 몰랐냐고 물어요. 그는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그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A씨는 아기 때 요정이 되었다고 밝히는데 이것이 그녀의 느린 성장 속도를 설명해줘요. 두밍은 그녀의 이상한 인생 이야기를 처리하면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열심히 들어요. 아이스는 그녀의 삶이 위험 속에서 훈련만 했다고 인정하며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본 적이 없다고 고백해요. 희귀한 취약성의 순간을 보고 두밍은 그녀가 한번 해보고 싶냐고 물어요. 그녀의 눈이 커지고 그의 예상치 못한 제안을 고려하면서 희망의 불꽃이 나타나요. 장면이 바뀌어 거대한 보스가 작은 플레이어를 전멸시키려고 준비하는 잔혹한 비디오 게임이 나와요. 아이스는 필사적으로 컨트롤러를 마구 누르고 그녀의 캐릭터는 파괴적인 공격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그녀의 얼굴은 끔찍한 보스전을 헤쳐나가면서 순수한 집중력의 가면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악명 높은 당신은 죽었습니다. 화면이 번쩍이며 그녀의 패배를 확정해요. 그녀는 그 게임이 불가능하고 그 개발자가 괴물이라고 소리치며 격렬한 떼를 써요. 그녀의 분노는 재빨리 눈물로 변하고 게임 실패에 대해 두밍을 비난하며 그에게로 돌아서요. 두밍은 그녀가 불가능한 도전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상기시키면서 반격해요. 그의 갑작스러운 폭발은 그 작은 강자를 완전히 놀라게 해요. 그녀의 떼쓰기에 질린 그는 그녀를 들어 올려 즉흥 레슬링 연습을 해요. 그는 완벽한 플라잉 해머를 실행하여 소파에 부딪혀 논쟁을 끝내요. 다른 곳에서는 앞서 가방을 날치게 한 사람이 그의 부상이 경미하다고 누군가를 안심시켜요. 그의 파트너는 그들의 임무가 거의 완벽한 성공이었다고 조용히 확인해요. 도둑은 멍들고 멍든 채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그의 성공의 진정한 대가가 드러나요. 그가 강탈한 여자가 그의 휠체어를 밀면서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약속해요. 그녀의 눈이 불길하게 빛나며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소름 끼치도록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장면이 바뀌어 두밍이 거대한 낯선 건물 앞에 서서 그가 어디로 끌려왔는지 궁금해해요. 아이스는 두밍이 냄새난다고 불평하며 코를 꼬집으며 짜증을 내요. 그녀는 하늘을 가리키며 빛나는 빛의 공을 쏘아내요. 명령과 함께 무지개 빗줄기의 에너지가 위에서 내려와요. 빛은 힘으로 톡톡 쏘는 맥동하는 구체로 응축돼요. 실프라는 핑크색 머리를 가진 요정이 나타나 명랑한 자세를 취해요. 두밍은 충격을 받고 그녀의 요정이 아일라의 복사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단지 다른 색깔 구성표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아이스는 우쭐하게 그의 파트너를 자랑할 차례라고 말해요. 깊은 숨을 쉬며 두밍은 마지못해 사바스라는 이름을 불러요. 새로운 인물이 그림자에서 내려오면서 이엄 있는 목소리가 그의 부름에 응답해요. 베다스는 보라색 에너지로 덮인 멋지고 강력한 요정 여왕인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이스의 요정 실프는 여왕의 장엄하고 낯선 모습에 완전히 놀라요. 그녀의 주인도 똑같이 당황하며 이런 요정은 처음 본다고 인정해요. 두 요정은 호기심과 순수한 권위를 발산하는 긴장된 대치 상태로 눈을 맞추어요. 실프는 베다스의 압도적인 힘에 완전히 위협을 받고 그녀 자신의 에너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깜박거려요. 베다스는 자신을 소개하고 실프는 이름을 전설적인 인물과 연결하면서 눈이 커져요. 핑크 요정은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그녀를 악명 높은 가시 여왕으로 정확하게 식별해요. 두밍의 얼굴은 모든 색깔이 빠져나가고 그의 비밀이 폭로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실프는 코를 훌쩍이며 그 여왕을 싸구려 모조품으로 무시하고 코를 무시하듯이 찔러요. 두밍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작은 요정이 방금 그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이스는 그녀의 파트너에게 동의하며 비타스는 진짜 거래의 작은 가짜 버전일 뿐이라고 선언해요. 아이스는 손가락 관절을 풀면서 그들의 작은 쇼와 텔은 끝났고 싸울 시간이라고 우쭐하게 선언해요.
두밍은 그녀가 단지 그의 요정을 보고 싶어 했을 뿐이라고 격렬하게 상기시키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믿어서 멍청하다고 불러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녀가 에일라의 여동생이라도 마지못해 스파링에 동의해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이스는 눈부신 속도로 그에게 달려들어요. 그는 간신히 그녀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의 팔은 예상치 못한 무게에 비명을 질러요. 그를 발사대로 사용하여 그녀는 보라색 에너지의 폭발 속에서 공중으로 솟아올라요. 그녀의 움직임의 힘은 버려진 창고를 찢어발기는 거대한 충격파를 보내요. 두밍은 충격에서 밀려나 발꿈치를 땅에 박아 발을 딛고 서요. 그는 그의 새로운 트레이너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신의 눈이 커져요. 이를 올려다보면 아이스가 공중에서 빙빙 돌면서 다시 한번 고통을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녀는 유성처럼 쿵하고 내려와 단 한 번의 파괴적인 발걸음으로 창고 바닥을 부숴요. 두밍은 파고들어 강력한 충격파에 간신히 버티고 서 있어요. 우아하게 착지한 그녀는 그의 방어적인 자세를 조롱하며 도망치고 숨는다고 소리쳐요. 아이스는 그가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맹렬히 요구하며 그녀의 크기 때문에 그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하지만 그녀의 조롱은 돌파구를 촉발하고 두밍의 손이 보라색 에너지로 톡톡 쏘아요. 새로운 이해와 함께 그는 강력한 반격 펀치를 날려 마침내 공세로 전환해요. 그는 칼날을 소환하고 그의 전체적인 태도가 바뀌면서 그녀에게 덤벼들라고 초대해요. 아이스의 얼굴이 열광적인 미소로 빛나고 그가 마침내 그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것에 전율을 느껴요. 한편 외딴 ARC 시설에서 한 작전 요원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아요. 흉터투성이의 한 관리가 지금은 이것이 전부라고 확인하며 더 큰 전개 계획을 암시해요. 이 사람은 이슬라에게 듀밍이나 돌보라고 동생 걱정은 말라고 한다. 이슬라는 순순히 돌아서서 시설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다.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이 사람은 분노에 차서 벽에 주먹을 내리친다. 부하는 당황하고 상관은 상황이 통제불능이라고 불평한다. 그는 딸 이슬라와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흐느끼며 강한 척하는 모습이 무너진다. 한편 듀밍과 아이시가 파괴된 주변에서 훈련 전투가 계속된다. 아이시는 재빠르게 공기를 찢는 거대한 에너지 배기를 피하지만 상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깨닫고 눈이 커진다. 순식간에 듀밍이 그녀 바로 뒤에 나타나 완벽한 공격 자세를 취한다. 아이시는 충격에 휩싸여 그녀가 신참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아이시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서 그녀의 에너지 배기가 콘크리트를 찢는다. 분홍색 칼날이 창고를 가르며 그녀가 봐주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그녀의 요정 실프는 듀밍을 그녀의 주인에게 합당한 상대로 여기며 기뻐한다. 그러고 나서 실프는 비투스에게 관심을 돌리며 낯선 요정에 호기심을 느낀다. 그녀는 비투스를 가짜 제품이라고 부르며 전쟁 막바지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측한다. 베다는 꼬마 요정의 조롱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실프는 여왕의 복제 실패작으로서 자신의 기원을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베다는 단순히 그녀의 기원에 대한 실프의 이론을 확인하며 장단에 맞춰준다. 꼬마 요정은 그녀 앞에 있는 전설적인 인물을 완전히 잊은 채 자부심에 부풀어 오른다. 한편 듀밍과 아이시가 공중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전투는 더욱 치열해진다. 그들의 무기가 분홍색과 보라색 에너지의 눈부신 섬광 속에서 충돌한다. 듀밍은 충격에 엄청난 힘에 날아가 버려 발판을 되찾으려고 애쓴다. 그는 힘들게 착지하고 다음 공격에 대비하면서 그의 표정이 굳어진다. 아이시는 거대한 빛나는 분홍색 나디 그녀의 무기임을 드러내며 제자리에 선다. 듀밍은 그녀가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휘두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놀라서 쳐다본다. 그녀는 비웃으며 그녀의 무기 선택에 충격을 받았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이슬라처럼 상검 스타일로 싸울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인정한다. 아이시는 그 비교에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낯은 조바심 나는 에너지로 잉잉거린다. 그녀는 자신이 언니와는 다르다고 선언하며 그에게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준비를 한다. 사나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들의 잔혹한 훈련 세션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한다. 듀밍은 그의 수정 칼날을 움켜쥐고 냉정한 결의가 그의 눈에서 굳어진다. 하지만 아이시는 그를 지나쳐 돌진하며 그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든다. 그녀의 엄청난 공격은 엄청난 얼굴 박치기로 끝나고 그녀의 낫이 날아간다. 꼬마 악동은 갑작스러운 코피에 울음을 터뜨린다. 먼지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아이시를 꾸짖는다. 아이시의 짜증은 그녀가 위압적인 새 인물을 알아차리면서 멈춘다. 그녀의 큰언니 아일라가 완전히 감명받지 않은 표정으로 도착했다. 한편
듀밍은 그의 새로운 무기를 칭찬하며 큰 칼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다투는 자매들은 마침내 그의 관심을 끌고 그는 누가 그들의 파티에 끼어들었는지 깨닫는다. 아일라의 차가운 시선이 혼란을 꿰뚫으며 진지한 훈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다. 이슬라의 차가운 태도가 사라지고 그녀는 여동생을 보고 기뻐서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아이시는 갑작스러운 재회에 순수한 짜증의 가면을 쓰고 덜 기뻐한다. 듀밍은 가족 드라마의 격렬한 싸움에 휘말린 채 공포에 질려 바라볼 뿐이다. 이슬라는 여동생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껴안아 꼬마 전사를 숨막히게 한다. 언니는 키가 컸다고 놀리고 아이시는 격렬하게 부인한다. 듀밍은 그의 냉정하고 프로페셔널한 멘토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며 머리가 멈춘다. 이슬라의 요정조차도 재회에 합류하여 그녀의 분홍 머리 상대에게 쾌활한 외침으로 인사한다. 하지만 실프는 그걸 원하지 않고 그녀의 언니를 손으로 얼굴을 꽉 눌러 조용히 시킨다. 인간들이 다투는 동안 실프는 그들의 새로운 여동생을 가족에게 소개하기로 한다. 그녀는 가시의 여왕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지만 베다의 위엄있고 감명받지 못한 시선은 완전히 무시한다. 이슬라의 요정은 완전히 무너져 큰 언니를 찾으며 비명을 지른다. 실프는 요정 숙주 관계에 대해 여왕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녀의 언니의 공황 상태는 완전히 무시한다. 아이시는 이슬라에게 듀밍의 싸움 스타일이 신참에게는 너무 앞서 있다고 불평한다. 이슬라는 그의 빠른 성장을 순수한 재능 덕분이라고 여기며 의미심장하게 미소 짓는다. 듀밍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칭찬에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그의 멘토는 그에게 돌아서서 그가 실연에서 너무 잘 회복되었다는 것에 안도한다. 그는 작고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삶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동의한다. 이슬라는 그들의 파괴적인 훈련 세션이 끝났고 학교에 갈 시간이라고 발표한다. 자매들은 다툼을 계속하고 그들의 미니미 형태가 하늘에서 말다툼하며 떠난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북쪽 창고에서 발생한 의문의 두 번째 폭발에 대해 험담한다. 듀밍은 그의 반 친구들이 그의 사투를 단순한 가스 폭발로 치부하는 것을 엿듣는다. 익숙한 파란 눈을 가진 새로운 전학생이 그의 내면의 혼란을 감지하며 그를 지켜본다. 그녀는 최근의 트라우마가 그의 마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정확히 추측하지만 어색한 반 친구가 멋지게 넘어지면서 심각한 분위기가 깨진다. 그 소녀는 교실에서 뛰다가 심하게 꾸중을 듣는다. 전학생은 한숨을 쉬며 말다툼하는 소녀들에게 그만하라고 한다. 그녀가 떨어진 책에 손을 뻗자 한 반 친구의 손이 먼저 닿는다. 그녀는 뜻밖의 친절에 놀라 쳐다본다. 그 소녀는 그녀에게 책을 건네주며 새로운 학생이 사실 변장한 아일라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밝힌다. 그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1급 비밀 요원을 도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아일라의 변장이 너무 완벽해서 그 친절한 학생은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듀밍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이 남자가 새로운 여자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의 친구가 끼어들어 평소 선생님인 카이 선생님이 왜 늦는지 묻는다. 바로 그때 딸깍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진다. 듀밍은 다가오는 선생님의 소리를 알아차리고 고개를 든다. 교실 문이 극적으로 열리고 급한 모습의 사람이 나타난다. 당황한 여자가 숨가쁘게 늦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그녀를 며칠 전에 강도당한 여자로 알아보고 눈이 커진다. 회상을 통해 듀밍이 소매치기범으로부터 구했던 바로 그 사람임이 확인된다. 듀밍은 이 우연한 만남이 계산된 설정이었음을 깨닫고 믿을 수 없어 쳐다본다. 그녀는 자신을 새임시 교사인 유만 선생님이라고 소개한다. 남학생들은 즉시 반하고 갑자기 학교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선언한다. 하지만 아일라는 속지 않고 날카로운 눈으로 새로운 인물을 위협으로 간주한다. 새 선생님은 놀라서 눈이 커지고 쾌활한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린다. 긴장을 모르는 반 아이들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새 강사에게 홀딱 빠져 있다. 듀밍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교실의 갑작스러운 흥분에 전혀 감흥이 없다. 오만 선생님은 반에 있는 익숙한 얼굴들을 지적하면서 어딘가 다 아는 듯한 미소를 짓는다. 놀랍도록 평범한 수업 후에 드디어 학교 수업이 끝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듀밍은 그녀를 교실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혼잣말한다. 아일라는 그에게 고개를 돌려 그 여자를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캐묻는다. 듀밍은 어제 새 선생님을 만났을 뿐이라고 무심하게 말한다. 익숙한 목소리가 듀밍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친구는 의심을 드러낸다. 그와 아일라는 갑작스러운 방해에 완전히 당황하여 재빨리 주의를 기울인다. 새 선생님은 수상할 정도로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그의 신분을 확인해준다.
두밍은 유 선생님이 자신을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것에 놀라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그녀는 우연한 만남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감사하고 싶어한다. 아일라는 선생님이 두밍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제안하자 눈살을 찌푸린다. 두밍은 재빨리 거절하지만 우만 선생님은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며 아일라를 불안하게 한다. 선생님은 마침내 변장한 요원이 누구냐고 묻자 그제야 그녀를 알아본다. 엘라는 차가운 시선으로 끼어들어 그녀가 그의 사촌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우만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사촌도 작은 점심 데이트에 초대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의 친구에게 고개를 돌려 모르는 척 그의 이름을 묻는다. 두밍은 그녀가 잊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지만 선생님은 어설픈 사과로 웃어넘긴다. 그의 친구는 새 선생님이 두밍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며 투덜거린다. 나중에 그들은 새 선생님 없이 식사를 즐기고 그의 친구는 완전히 배불리 먹는다. 아일라는 긴 휴가 계획에 대해 묻고 그는 게임이라고 한 단어로 대답한다. 그의 친구는 즉시 놀리기 시작하며 그의 연인과 함께 게임을 할 거냐고 묻는다. 당황한 두밍은 얼굴을 붉히며 친구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아일라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가 이 질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생님은 갑자기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며 바닷가 단체 캠핑 여행을 제안한다. 두밍의 친구는 즉시 캠핑 여행에 찬성하며 그의 의견을 간절히 묻는다. 하지만 두밍은 즉시 그 아이디어를 차단하고 조용한 사과로 분명히 거절한다. 아일라는 갑자기 실례하겠다고 말하며 정중한 말로 간절히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간신히 감춘다.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퇴장에 당황하고 쾌활한 가면이 잠시 벗겨진다. 그의 친구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두밍은 어설픈 변명으로 대충 얼버무린다. 밖에서 아일라는 전화를 걸어 새 선생님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본능적으로 느낀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 작전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에 의해 중단된다. 그는 이전에 그녀를 도왔던 매력적인 반 친구 로우쿤이며 또 다른 대화 기회를 찾고 있다.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전학생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일라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한다. 아일라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커피를 잘 마시지 않는다고 말해 그를 놀라게 한다. 불쌍한 남자는 완전히 풀이 죽고 그의 낭만적인 야망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장면은 해변 여행으로 바뀌고 아이시는 신나게 해안선을 따라 질주한다. 소녀들이 물놀이를 하는 동안 두밍의 친구는 얼굴로 행성의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시도한다.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두밍은 멍한 상태에서 깨어난다. 포즈를 취하며 선크림을 조금만 발라달라고 부탁하는 우만 선생님이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당황한다. 그녀는 곤경에 처한 아가씨처럼 행동하며 병을 들고 등에 손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교활한 미소와 약간의 짓궂은 설득으로 그녀는 마침내 그를 동의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첫 번째 난관인 선크림 병에 즉시 막힌다. 단 한 번의 압착으로 선크림 병이 흰색 액체의 간헐천처럼 폭발하고 두밍은 당황하며 미끄러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로션이 우만 선생님에게 튀고 그녀는 그의 서투른 시도에 충격을 받은 척한다. 그는 즉시 사과하고 그의 해변에서의 하루는 완전한 재앙으로 변한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를 안심시키지만 그의 필사적인 설명은 상황을 더욱 어색하게 만들 뿐이다. 그는 계속해서 병과 씨름하며 자신이 일으키는 혼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익숙한 분노의 참목소리가 그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소리친다. 아일라는 평화로운 해변을 망치기 위해 달려드는 작고 격렬한 미사일처럼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녀는 그녀의 시그니처인 회전머리 토네이도를 발동시켜 평화로운 해변을 재난지역으로 만든다. 선생님은 회오리 바람의 경로에 직접 휩쓸려 깜짝 놀란 비명을 지른다. 두밍과 아이시는 모래 폭포에서 튀어나온 모래의 목까지 파묻혀 비명을 지른다. 우만 선생님은 혼란에서 벗어나 아이시에게 또다시 장난을 쳤다고 꾸짖는다. 여전히 모래에 갇힌 두밍의 정신은 순수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 아이시는 즉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짜 눈물을 흘리고 두밍을 잔인하다고 비난한다. 선생님은 즉시 연기에 속아 넘어가 앙증맞은 조작자를 옹호하기 위해 달려간다. 두밍은 맹렬하게 주장을 부인하고 아이시의 승리감에 찬 미소를 완전히 눈치채지 못한다. 그는 그녀가 심지어 울지도 않는다며 그녀가 기뻐하며 그녀의 큰 누나인 우만 선생님에게 달려간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녀가 달리는 동안 그녀의 발은 모래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파란색 장치를 몰래 밟는다.
두밍은 미묘하지만 의도적인 행동을 포착하고 충격에 휩싸인다. 오만 선생님 또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쾌활한 가면이 흔들리며 그녀의 행동을 처리한다. 오만 선생님은 비틀거리며 매우 놀란 두밍에게 쓰러진다. 그들의 우발적인 충돌은 그들 모두를 쿵소리와 함께 땅바닥으로 쓰러뜨린다. A씨는 그저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두밍은 충격에 휩싸여 아래를 쳐다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색한 자세로 착지했는지 깨닫는다. 당황한 선생님은 모래바다에 그에게 깔린 채로 꼼짝 못한다. 그의 뇌는 완전히 단락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을 처리할 수 없다. 당황한 사과와 함께 오만 선생님은 강력한 펀치 한 방으로 그를 날려버린다. 모래바다에 쓰러져 패배한 두밍은 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엉망이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밤이 되자 그의 친구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그는 혼란해서 회복하도록 내버려둔다. 하지만 그림자 속 인물이 멀리서 집을 지켜보고 있고 기침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린다. 비투스의 긴급한 경고가 도밍을 깨운다. 강력한 요정이 그에게 불길한 초대를 보냈다. 그는 즉시 집에서 뛰쳐나가 새로운 도전자와 만나기 위해 달빛이 비치는 숲을 질주한다. 도밍은 공터에 멈춰서서 스토커에게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라고 요구한다. 외로운 실루엣이 멀리서 나타나 그의 도전에 침묵으로 답한다. 미스터리한 인물이 달빛 속으로 걸어들어오고 얼굴은 붕대로 가려져 있습니다. 낯선 사람은 조용한 명령으로 두밍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 인물은 두밍 친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섬뜩한 최후 통첩을 덧붙입니다. 두밍이 선택을 고심하는 동안 그는 은밀히 지원 요청 메시지를 보냅니다. 밤 공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끓어오르며 대결은 절정에 달합니다. 갑자기 두밍은 공중으로 끌려가 멀리 솟아있는 탑을 향해 속수무책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낯선 에너지로 끓어오르는 이상한 차원에 갇힌 자신을 발견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납치범이 초승달 아래 외로운 탑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차가운 치명적인 눈빛을 가진 신비한 검객이 자신을 새로운 도전자라고 밝힙니다. 두밍은 정보를 요청하지만 비투스는 시스템이 손상되어 완전히 오프라인이라고 보고합니다. 검객의 눈에 띈 붉은 섬광은 치명적인 전투의 시작을 알립니다. 낯선 사람은 눈부신 속도로 달려들어 두밍에게 반응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홍색과 파란색 에너지의 섬광이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가로챕니다. 아일라와 아이시가 하늘에서 내려와 신병 앞에 보호적으로 착지합니다. 전투 장비를 갖춘 아일라는 그가 다쳤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자매는 싸울 준비가 되어 침묵하는 검객에 맞서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아일라는 두밍이 상대방의 이상하고 강력한 기운을 감지할 때 지원을 요청한 것에 안도합니다. 그녀는 그가 7대 죄악 중 하나로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인 최고의 요정사절 중 한 명이라고 밝힙니다. 검객의 이름은 아오만 션페이로 밝혀졌으며 섬뜩한 존재감을 지닌 전사입니다. 두밍은 검객의 강렬한 살인 의도가 처음부터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일라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며 왜 그녀의 신병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 묻습니다. 션페이는 차갑게 그녀를 무시하며 그녀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이시는 그의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에 완전히 분노합니다. 검객은 전장을 휩쓰는 거대한 어둠 에너지의 심장인 끔찍한 공격을 가합니다. 두밍은 이를 악물고 이 새로운 상대의 기술이 완전히 다른 수준임을 깨닫습니다. 션페이는 즉시 그의 앞에 나타나 그에게 1대1 결투를 도전합니다. 두밍은 본능적으로 순수한 에너지 칼날을 실체화하여 치명적인 공격을 막습니다. 그의 눈은 충격으로 크게 뜨며 자신의 새로운 능력에 완전히 놀랍니다. 그러나 션페이의 표정은 차갑고 신병의 절박한 방어에 전혀 감명을 받지 못합니다. 아일라는 이 새로운 적의 힘이 자신의 힘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밍은 엄청난 압박감에 몸부림치고 있으며 그의 얼굴은 순수한 노력의 가면입니다. 검객은 그런 약한 공격은 시간 낭비라고 무심하게 비웃습니다. 에일라는 두밍이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것을 알고 탈출하라고 소리칩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사라지고 으스스한 침묵 속에 도밍 혼자 남습니다. 순식간에 션페이가 다시 나타나고 그의 새로운 목표는 이제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아일라입니다. 그는 흉악한 공격을 가하고 그의 휘어진 칼날이 치명적인 의도로 공기를 가릅니다. 그러나 아일라는 자신의 칼날로 그의 칼날을 맞받아쳐 치명적인 공격을 막습니다. 그의 눈은 그녀가 정말로 그와 싸우고 싶어하는지 묻자 차가운 재미로 가늘어집니다. 도밍과 아이시는 공포에 질려 지켜볼 뿐이며 개입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아일라의 눈은 불가능한 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반항심으로 타오릅니다.
그녀의 손은 칼자루를 꽉 쥐고 다가오는 전투에 대한 결의를 굳힙니다. 션페이는 단 한 번의 힘들이지 않은 움직임으로 그녀의 칼날을 산산이 부수고 그녀를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아일라는 그의 파괴적인 힘에 완전히 압도되어 뒤로 넘어집니다. 두밍은 그녀의 이름을 외치고 그녀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신 목소리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소환하고 그녀에게 제 시간에 도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그녀가 땅에 닿기 직전에 그녀를 잡고 그녀의 축 늘어진 몸을 그의 팔에 안습니다. 두밍은 쓰러진 멘토를 필사적으로 깨우려 하고 아이시는 그녀의 여동생을 위해 울부짖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아일라를 안고 있으며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그의 커져가는 절망감에 불을 붙입니다. 아이시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패배한 여동생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며 그녀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검객은 이것이 두밍이 진지하게 싸울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되는지 차갑게 묻습니다. 순수한 불륜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자 두밍의 입술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터져나옵니다. 그의 몸은 무시무시한 보라색 오라로 분출하고 그의 초점은 그의 의기양양한 상대에게 맞춰집니다. 눈이 붉게 빛나는 그는 분노한 포효를 내지르며 검객을 끝장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순수한 에너지의 거대한 유령 야수가 그의 위에 나타나고 그 힘은 차원을 뒤흔듭니다. 처음으로 션페이의 차가운 침착성이 깨지고 신병에 숨겨진 힘에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두밍은 자신과 똑같은 완벽한 복사본 2개를 만들고 3명 모두 새로운 공간 굴절 기술로 달려듭니다. 신병과 다리는 동작의 흐릿함 속에서 분노와 차가운 무관심이 만나 충돌합니다. 그들의 전투는 탑의 토대를 찢어버리는 파괴적인 충격파를 보냅니다. 두는 순수한 에너지의 유령이 되고 그의 움직임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그러나 션페이는 신병의 순수한 힘을 서투르고 초점이 맞지 않다고 무시하며 감명을 받지 못합니다. 순수한 분노에 힘입어 도밍은 또 다른 난폭한 통제되지 않은 공격을 가합니다. 거대한 에너지 주먹이 그의 앞에 나타나자 검객의 침착한 외관이 마침내 깨집니다. 도밍은 멈추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고 순수한 파괴력의 보라색 혜성입니다. 그는 운석의 힘으로 지구로 추락하고 그의 분노는 전장을 재구성합니다. 결과 폭발로 파편이 날아다니고 그의 새로운 끔찍한 힘을 증명합니다. 아이시는 혼돈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며 부상당한 여동생을 안고 필사적으로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도밍은 파괴 속에 서 있고 그의 분노에 힘입은 힘은 여전히 그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포효하며 전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냐고 묻습니다. 전장 건너편에서 션페이는 숨을 고르고 신병의 순수한 힘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엄숙한 수용으로 검객은 그립을 조이고 이 작은 게임을 끝낼 준비를 합니다. 그의 눈은 끔찍한 붉은 빛으로 빛나며 두밍이 간청하는 싸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션페이는 자신의 끔찍한 힘, 즉 순수한 파괴의 진홍색 파동을 발휘합니다. 두밍은 압도적인 에너지의 흐름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을 가다듬습니다. 거대한 붉은 슬래시는 차원을 가로지르며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지울 위협을 가합니다. 두밍의 눈은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위해 그의 마음이 질주하면서 집중적으로 좁혀집니다. 그러나 신병의 다음 움직임에 완전히 놀란 것은 션페이의 눈이 불신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도밍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지고 그의 분노에 힘입은 자신감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전장은 사라지고 그는 핏빛 붉은 하늘 아래 홀로 서 있습니다.